이번에 지복행 지금 이제 1화잖아요. 대박 나겠는데? 물론 선마테아에 비하면은 약하긴 한데 선마테아도 1화부터 히트치진 못했어요. 선마테아는 약간 불편하게 봤다면은 이번에 24기 어안이 범벙이랑 그리고 24기 옥순 이 커플은 시트콤처럼 보는 느낌? 그리고 이번에 24기 영식님이 24기 옥순님을 방송 끝나고 처음 보는 거래요. 그리고 24기 모임에도 24기 영식님이 형 누나들한테 잘못한 게 많다 보니까 일부러 창피하기도 하고 미안해가지고 모임에도 안 나갔었대. 그래서 이번에 지복행에서 오늘 공항에서 만난 게 정말 그 방송 끝나고 처음 보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약간의 침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상당히 좀 리얼하게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옥순이가 잘 받아준다고 하는데 지금 5박 7일을 여행하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분명히 터집니다. 지금 일단은 옥순씨가 이제 이미지 관리하는 거야. 옥순씨가 이미지 관리를 하는 건데 이제 워낙 열악한 환경이고 여행을 하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분명히 터진다 봅니다. 분명히 터진다. 오늘 발냄새 웃겼다고 하시는데 오늘 24기 옥수님이 자기 발냄새가 나는 것 같다고 자기가 이제 허리 숙여가지고 자기 발냄새 맡았잖아요. 그러니까 24기 영식님이 옥수님 발냄새를 맡았단 말이지. 저는 그거 보고 이 사람 노렸다. 24기 영식님이 이런 하는 행동을 보니까 발냄새를 무슨 발냄새가 나 빨리 씻고 와 이게 아니라 발냄새를 맡으려고 했잖아요. 이 친구 뭔가 냄새 뭔가 좀 있다. 물론 냄새 맡고 뭐야 정 떠진다라고 했지만은 발냄새 난다고 했을 때 발냄새를 맡고 싶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 친구 좀 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4기 옥수님의 그런 냄새를 맡고 싶어하는 그런 걸 좀 노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정말 여러분 제가 이거를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티지님 뭐 포상이니 뭐니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24기 영식님이 내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노렸어. 제가 이제 억까하는 게 아니라 억측이 아니라 보통 대부분 발냄새 난다고 하면은 야 빨리 씻고 와. 야 너 냄새 나는 것 같으니까 빨리 씻고 와 이런단 말이야. 근데 24기 영식님은 발에 코를 박더만 발냄새 난다고 하는데 발냄새 맡으려고 몸이 먼저 가더만요. 그래서 저 냄새 맡으려고 하는구만. 냄새 맡고 싶어 하는구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냄새 맡는 것도 애정이 있어야 가능하다고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그 냄새 맡는 거는 애정보다는 약간 패티시에 가깝다. 취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냄새가 상당히 저 발냄새를 진짜로 맡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발냄새뿐만 아니라 오늘 안마 받을 때도 마사지 받을 때도 24기 영식님이 그 마사지 받으면서 마사지를 해줄 때부터 24기 영식님 빌드업이 있었어.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얼굴이 여기가 다 빨개지더만 귀도 완전 시뻘개지고 이 마사지를 해주는데 김원훈 씨가 했던 드립이 너무 웃겼어요. 이번에 MC가 바뀌었잖아요. 경수진 씨 그리고 신동 씨에서 이희경 씨랑 김원훈 씨로 바뀌었는데 와 김원훈 씨 재밌더라. 만약에 여자분이 내가 되게 마음에 들어하고 이성적으로 호감이 쌓는 여자분이 발로 나를 종아리를 눌러준다고 하면은 김원훈 씨가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이었으면은 나 잠깐만 나 씻고 올게 샤워하고 올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 그게 너무 웃겼어요. 약간 24기 영식님도 24기 옥수님을 발로 이제 그 종아리 눌러주고 했잖아요. 다리 눌러주고 하면서 귀가 빨개지고 얼굴이 빨개진 거 보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리고 24기 옥수님이 마사지 받고 나서 본인이 또 24기 영식님을 해줬잖아요. 24기 영식님이 받으면서 신음소리 내고 막 그러더라고. 물론 뭐 시원해서 내는 거였지만은 그 상황 자체가 시트콤 같고 재밌었어요. 오늘 되게 유쾌하고 재밌게 봤습니다. 근데 저는 24기 영식님이 냉동 묵국 갖고 온 거 그 냉동 묵국 갖고 온 게 참 되게 부정적인 안 좋은 시그널이지 않나. 앞으로 24기 영식님이 24기 때 보여줬던 그 빌런 같은 모습의 또 다른 빌런 같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보여주게 되는 그런 빌드업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냉동 묵국을 갖고 온 이유는 그거예요. 24기 때 소고기 묵국 먹고 싶다고 했는데 소고기 묵국을 결국에는 24기 영식님이 안 해줬어요. 그래서 이번에 지복행을 가게 되니까 24기 영식님이 지금이라도 소고기 묵국을 해가지고 얼려서 가져온 거죠. 근데 저는 오히려 그게 별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소고기 묵국이 몽골로 오면서 다 썩어버리고 곰팡이 피고 가방은 가방대로 다 젖어버리고 냄새나고 그랬잖아요. 너무 늦었다. 결국에는 소고기 묵국이 썩은 게 24기 영식님의 그 여행의 그런 거를 보여주는 복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4기 영식님이 이번에 그 몽골 여행을 소고기 묵국, 냉동 묵국 썩은 것처럼 그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24기 옥수님이 24기 영식님이 뭐 엑셀로 계획도 잘 짜오고 운동에서 어깨도 넓어진 것 같고 되게 칭찬도 많이 주겠는데 24기 옥수님은 그냥 오늘 지복행 나온 게 방송 한 번 더 타려고 나오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24기 영식님하고 추억을 쌓고 서로 뭔가 또 다시 잘 돼보고 그러려고 왔다기보다 방송에 한 번 더 나오려고 방송에 한 번 더 자기를 알리려고 나오신 것 같아요. 둘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통일이 더 빠릅니다. 24기 영식하고 24기 옥순이 잘 되는 거는 통일이 더 빠르다. 영식 멋있어졌다 그런 거는 립서비스 같아요. 당연히 립서비스죠. 당연히 100% 립서비스죠. 심지어 24기 옥순이 누나예요 여러분. 이성으로 전혀 보질 않아요. 귀엽게는 생각하는데 이성으로 전혀 보지 않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행하다가 이제 열악한 환경에서
짜증도 나고 힘들고 그러면은 분명히 크게 한번 터질 거라 보입니다. 크게 여러 번 터질 것 같아요. 여행 경로 자체가 거의 3,000km래요, 여러분.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동하는 거리가 400km고. 아까 지복행 보는데 몽골이 가면은 되게 여행하면 좋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몸이 힘든 여행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몽골 여행 이번에 지복행 보니까 못 가겠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화장실도 그렇고 화장실도 이렇게 쪼그려서 앉아서 해야 되는 화장실일 거 아니야. 너무 힘들 것 같아. 화장실부터 해가지고 씻을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푸르공이라는 그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 다마스예요, 여러분. 다마스 타보셨나요? 남자분들은 타보신 분들 계실 텐데 다마스가 승차감이 없어요. 다마스가 여러분 승차감이 없어. 그냥 푸르공이 약간 큰 다마스더라고. 허리 나갑니다. 푸르공 타고 3,000km? 3,000km 타는 거잖아. 이거 3,000km 타면은 거의 불구돼서 한국 올 것 같은데. 엉덩이 부서지고 허리 나가고 재밌고 막 이게 막 덜컹덜컹 하니까 초반에나 그냥 첫날에나 와 이거 재밌다, 청룡용차 타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탈 수나 있지. 이게 이틀 3일 되면은 되게 힘들걸. 몽골 여행이 제가 보니까 첫날에나 사막 구경하고 와 신기하다, 낙타도 와 좋다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둘째 날만 돼도 사막 그거 좋나? 모르겠네. 아니 별 우리나라 시골 가서 보면 안 되나? 별 우리나라 그 저기 그 시골 지방 쪽 가면은 하늘 잘 보여요, 별. 물론 몽골에도 잘 보일 수 있는데 굳이 몽골까지 가가지고 별 보러. 이번에 지북행을 이렇게 24기 영식하고 24기 옥순이 가게 된 거는 몽골 별 얘기를 24기 영식이가 했나? 아무튼 둘 중에 한 명이 별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니 벙벙 복수 큰 그림이라고 하시는데 글쎄요, 복수까지는 아니고 지금 열심히 어니 벙벙 24기 영식은 철벽을 치잖아요. 나는 친한 여사친이랑 같이 여행하는 기분으로, 그리고 누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24기 방송을 봤기 때문에 옥수님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전부 다 구라라 봅니다. 싹 다 전부 구라. 24기 영식 씨는 지금 완전히 흑심 가득이에요. 혹시 모른다, 이번에 5박 7일이라는 시간을 한 방에서 같이 지내면서 여행을 하기 때문에 잔뜩 기대감이 꽉 차 있는 상태라 봅니다. 지금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계속 24기 영식은 24기 옥수님한테 이제는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철벽 칠 거다, 나는 이제 이성으로 안 볼 거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흑심이 가득하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선을 안 넘으려고 자기 스스로 통제하고 최면 거는 거예요. 정말로 24기 옥수님은 이성으로 안 보고 이번에 지복행에서 어떠한 호감도 안 가질 생각이라면은 그런 말을 굳이 왜 해? 아예 아무 말도 안 하지. 어차피 여자를 안 보기 때문에. 여자를 애초에 안 보면은 24기 옥수님한테 굳이 그런 말을 철벽 치는 듯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니벙벙 24기 영식님은 계속 여기 뭐 신혼집 갔다 그러고, 그리고 같이 이동하면서 몽골에 서울 거리 같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서울 지역 같이. 그거에서도 이제 24기 영식님이 슈퍼데이트냐고 드립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단순하게 드립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 본심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을까. 본심이 나오는 거랑 마찬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소고기 묵국을 준비해 간 거부터가 아직 마음이 있다는 그 시그널을 주려고 소고기 묵국을 준비해 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히려 24기 옥수님이 지금 단둘이 여행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24기 영식이 어니 벙벙이를 자극해가지고 미치게 하면 안 되니까 자기가 오버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24기 영식님보다 24기 옥순씨가 더 이성적이야. 이 친구 24기 때 본방에서 완전 정말 정신 나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단둘이 있을 때 24기 때처럼 되게 유혹하고 플러팅하고 그러면은 이 친구가 어떤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24기 옥수님이 되게 조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니머머 24기 영식님은 살짝 눈이 들어가 있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냉동만두, 선마테아의 냉동만두랑 그리고 22기 영식의 냉동묵국이랑 어떤 게 더 싫은지 제가 투표를 해봤는데 냉동묵국이 더 싫다로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냉동묵국이 더 싫다고 결과가 나온 거는 아무래도 그 냄새도 나고, 그리고 선마테아가 갖고 온 냉동만두는 그래도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만두김밥 해가지고. 근데 냉동묵국은 썩어버렸잖아. 썩어가지고 냄새까지 나고. 그래서 냉동묵국이 더 극혐으로 투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송이님께서 둘 다 방송 욕심이 대단하다고 하시는데 방송 욕심이 가득 만땅인 사람은 24기 옥순, 그리고 방송 욕심보다는 24기 옥순하고 다시 뭔가 잘해보고 싶은 불씨를 피우려고 온 24기 영식, 이 둘의 대환증 여행이 저는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방송 욕심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나는 솔로 24기 때도 24기 옥순님은 방송 욕심 때문에 나온 거였는데 이번에 지복행도 그래서 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근데 24기 영식님은 방송 욕심보다는 24기 옥순하고 또 좀 더 다시 또 잘해보고 싶고 내가 좋아했던 여자니까 여행 또 가고 싶고 여행도 가보고 싶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한 겁니다. 24기 옥수님은 이번에도 철저하게 방송 목적으로 나온 게 뭐 이미 약간 오늘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24기 옥순씨가 자기 중학교 때는 전교 10등 밖으로 성적이 나간 적이 없대요. 계속 이제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 돼서는 자기가 TV에 나오는 연예인, TV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하더라고. 지금도 뭐 방송 욕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재밌는 모습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24기 옥수님이 24기 때랑
그냥 지복행 오늘까지는 나름 계속 컨디션 좋은 약간의 호감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오긴 하는데 이제 갈수록 옥수님이 망가지겠죠. 화장도 못할 거고 씻지 못해가지고 머리도 떡질 거고 그리고 이제 씻지 못하고 되게 힘들다 보니까 24기 영식하고도 싸울 거고 그런 모습들이 나와서 옥수님 무너지는 모습들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복행 나오기 전에 방송 끝나고 옥순 씨가 24기 영식한테 내가 너를 선택할 걸 그랬다 이런 식으로 카톡을 보내다가 오거든요. 그거는 사실 무슨 의도인지 잘 모르겠네. 지복행 나오기 전에 그것도 립서비스겠죠 여러분? 제 생각에는 그것도 왠지 립서비스지 않을까 싶어. 그렇게 옥순 씨가 방송 끝나고 24기 영식님한테 그렇게 카톡 한 것 때문에 24기 영식 씨가 아예 철벽을 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립서비스일 것 같아요. 립서비스. 그래도 24기 영식 씨가 막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본인을 완전 진심으로 좋아했던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24기 영식님이 너무 화제가 되니까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24기 옥수님이 방송 끝나고 24기 영식님한테 내가 너를 선택할 걸 그랬다고 얘기한 거는 끝까지 24기 영식 코인 타보려고 한 거지 않았을까? 24기 영식님이 방송 끝나고 여기저기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하면서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엄청 화제도 되고 비호감 빌런이다 하면서 욕도 먹긴 했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욕보다는 되게 이 사람 자체의 캐릭터 재밌다 이런 걸로 또 돼가지고 나름 팬들도 많이 생기고 했었거든. 그래서 왠지 24기 옥수님이 24기 영식하고 잘 되려고 선택할 걸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 24기 영식 너 되게 계속 약간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고 이슈가 되니까 너랑 뭔가 너 선택해가지고 계속 너하고 엮여가지고 관심도 받고 그럴 걸 그랬다라는 게 있지 않았을까. 영식도 방송 욕심 있습니다. 무로보살도 나오고. 근데 여러분 일단 나는 솔로 나오는 것 자체가 나는 솔로 나오고 지복행까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방송 욕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관종력으로는 쉽사리 출연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지복행까지 출연한다는 거는 보통 이상의 관종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방송 욕심이 있겠죠 당연히. 근데 24기 영식보다도 24기 옥수님이 훨씬 더 방송 욕심이 큰 것 같아요.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엄청 이슈되고 화제됐던 거는 24기 옥수님보다도 24기 영식님이 좀 더 오래 화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24기 옥수님이 24기 영식님한테 그렇게 카톡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너를 선택할 거 그랬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제 공항에서부터 24기 옥수님이 열심히 24기 때처럼 24기 영식님한테 플러팅하고 그랬는데 잘생겨졌다 멋있어졌다 옷 이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24기 때 보고 또 이번에 보니까 플러팅이 막 그렇게 대단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더라고. 24기 때는 너무 막 정신없이 플러팅을 남발해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번에 지복행에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저는 24기 영식님이 24기를 봤기 때문에 옥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정 떨어져가고 약간 혐오까지도 들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봤는데 24기 영식님이 지금 아직도 여전히 본능 우선시 하시지 않나 싶어요. 옥순씨가 상당히 나를 이용해 먹는 거나 마찬가지고 옥순씨가 위험하다는 거 알면서도 그냥 일단은 24기 영식님 입장에서는 옥순씨가 이쁘고 다시 봐도 이쁘고 같이 여행하고 하니까 본방에서의 모습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옥순씨가 24기 영식님보다 2살 누나인가 그렇습니다. 5살 누나요? 5살 누나예요? 2살도 아니고 5살 누나요? 아 93년생이에요? 영씨가 33이고 옥순씨가 88? 옥순씨 38이에요? 나이 많네요. 26기 옥순님이 24기 옥순님 입장에서는 24기 영식님을 남자로 볼래야 볼 수가 없네요. 여러분 근데 제가 아까 본방 볼 때도 느꼈지만은 24기 옥수님이 원래 이렇게 덩치가 있었나? 목이 두꺼워지신 것 같은데 얼굴은 이쁘장하신 것 같은데 얼굴 밑으로 뭔가 되게 24기 영식보다도 더 몸이 커 보여서 24기 때는 잘 몰랐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얼굴 밑으로 되게 뭔가 다 벌크업이 된 것 같아. 어깨도 24기 영식보다 큰 것 같던데 어깨 넓이도 키도 24기 영식보다 큰 것 같고 아무튼 24기 영식님보다 더 크다 보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24기 옥수님이 여행하면서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그러잖아요. 24기 영식님한테 그런 걸 안 참을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한 둘째 날 셋째 날부터는 24기 옥수님이 영식님이 워낙 어리고 본인보다 덩치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참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차 타고 가는데 얼굴도 24기 영식님보다 좀 더 큰 것 같더라고. 그 24기 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생각보다 24기 옥수님이 전반적으로 다 너무 커 보여가지고 그게 좀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게 다음 주에 콩 같다고 하면서 염소똥을 24기 영식한테 먹이잖아요. 그거 제 생각에는 24기 옥수님이 일부러 먹인 것 같지 않아요? 아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한번 깨물어보라고 일부러 그런 것 같아. 이게 콩인지 똥인지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근데 일부러 24기 옥수님이 24기 영식님한테 이거
이거 한번 콩일 거라고 하면서 깨물어 보라고 한 것 같아요. 다음 주에 되게 웃길 것 같은데. 그리고 이삭이 영식님이 소변 보고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소변이 손에 묻어가지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화장실적인 문제. 화장실에서 이제 좀 볼일 보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불편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해프닝들이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몽골 여행을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오늘 몽골에서 샤브샤브 먹는 게 나왔었는데 몽골은 양고기나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고기를 일부러 누린내를 안 뺀대요. 이게 먹는 거를 잘 못 먹고 먹을 때마다 그 누린내 때문에 막 역한 느낌 들고 그러면은 진짜 먹기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누린내가 여러분들 고래고기 드셔본 적 있으세요? 고래고기도 먹을 때 살짝 고래고기 특유의 냄새, 고래고기 특유의 그 누린내가 있는데 그 양고기도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 물론 우리나라에서 먹는 양고기들은 그런 누린내가 다 빼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맛있는 양고기들인데 몽골은 일부러 그 자연 그대로의 맛을 내기 위해서 누린내를 잡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몽골에서 계속 먹는 것도 시원찮고 먹을 때마다 이제 누린내 때문에 고생하고 그리고 막 날씨, 기후, 승차감도 불편한 차를 하루 종일 타고 자는 거나 이런 거 화장실도 불편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상당히 힘들 때 나오는 본성들이 다 여지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먹는 거 불편하면은 엄청 힘들어요, 여러분. 먹는 거 불편하면은. 저는 고수 있잖아요, 고수 같은 거나 그런 거 잘 먹는데 고래고기에서 나오는 그 냄새, 그런 특유의 고기 냄새 같은 거는 잘 못 먹어요. 가끔 소고기나 돼지고기도 냄새 나는 고기들 있잖아요. 먹었는데 냄새 나는 거. 그러면 뱉고 그렇잖아요. 몽골은 대부분이 그런 냄새나는 고기들인가 봐. 제가 요즘에 어머니 일정이나 이런 거 있으면은 운전을 해드리거든요, 낮 시간대. 근데 그 운전도 한 20km, 30km 넘어가면은 되게 피곤해요. 20km, 30km 넘는 거 운전해도 같이 타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근데 하루에 막 300km, 400km 운전하고 차에 타가지고 가고 이런 게 상상할 수가 없네요. 남이 운전해준다 하더라도 비포장도로 달리는 것 자체가 상상하기가 어려워. 상상하기가. 오늘 첫방에서 여러분 별 내용이 없어요. 첫방에서 별 내용이 없는데 MC들 얘기 잠깐 해봅시다. 오늘 지복회 MC가 바뀌었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마음에 드셨나요? 이세희 씨 빼고 나머지 이희경 씨랑 김원훈 씨. 이희경 씨랑 김원훈 씨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이전에 신동 씨랑 경수지 씨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희경 씨랑 김원훈 씨로 이렇게 MC 하는 거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원래 더 있었던 분들 같아. 훨씬 더 재밌고, 옛날에 신동 씨가 있을 때는 이세희 씨랑 의견 충돌도 많이 생기고 서로 막 생각이 너무 달라가지고 조합이 안 됐었어요. 따로 노는 느낌? 신동 씨가 MC 볼 때는 서로 따로 노는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이희경 씨가 MC 가운데 보고 김원우 씨가 옆에서 드립치고 이세희 씨가 이제 간간히 이제 멘트 치고, 오히려 이 합이 더 뭔가 자연스럽고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김원우 씨가 역시 개그맨이셔가지고 코미디언이시다 보니까 김원우 씨 재밌어요.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 훨씬 더 매끄러운 느낌이다. 그리고 이희경 씨 잘하지 않나요, 여러분? 확실히 대포건 형님이랑 같이 MC를 오랫동안 보셔서 그런지 이희경 씨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설령 이희경 씨가 살짝 해도 김원우 씨가 너무 센스가 넘치시니까 김원우 씨가 계속 이제 마이크 사운드 비거나 그러면은 사운드 채워주시고 너무 재밌게 해주시고 이렇게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원우 씨가 얘기하시면은 이세희 씨가 완전 그냥 진심으로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이전에 뭔가 서로 따로 놀고 서로 생각이 달라가지고 겉도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셋의 합이 예전에 그 신동 씨하고 경순 씨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보기 매끄러운 것 같아. 예전에는 이세희 씨나 경순 씨가 얘기하면은 신동 씨는 나는 안 그런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오히려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막 반박하고 의견들이 다 각자 놀았거든요. 매번 그렇게 각자 놀고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오늘은 첫 방송인데도 아주 자연스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희 씨 이쁘더라고요. 오늘 이세희 씨도 그렇고 그 몽골 안내해주는 분도 그렇고 이쁘더라. 이세희 씨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요. 얼굴도 너무 조그맣고 우리나라 사람 같지가 않아. 혼혈인가요? 이세희 씨?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조그맣지? 이세희 씨 되게 이쁘신 것 같아요. 김원훈 씨가 이제 뭔가 농담이나 개그를 치면은 이세희 씨가 너무 재밌게 받아주고 해가지고 그것도 재밌었어요. 이세희 씨 말을 참 이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세희 씨가 별로 말을 많이 안 했어요. 멘트를 생각보다 많이 치진 않아요. 주로 이제 김원우 씨가 많이 하고 이세희 씨는 별로 말을 많이 하진 않아. 근데 좀 되게 전보다 편해 보이긴 하더라. 이희경 씨랑 김원우 씨 어색해하고 불편해할 줄 알았는데 엄청 편해하는 것 같던데요. 이세희 씨 91년생이에요? 여러분 이세희 씨 91년생이면 나이도 좀 있네. 91년생이면 35인가? 그러네. 34, 35이네. 저는 오늘 본방에서 약간
약간 기대했거든요. 왜냐면은 저번에 지복행은 구기옥순 남자 4호 그리고 선마태아랑 22기 영수 이렇게 두 커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두 커플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번에 24기 영식이랑 24기 옥순도 이 커플 말고 다른 커플이 나올 줄 알았어요. 또 다른 일행이. 근데 24기 영식이랑 24기 옥순만 나오니까 뭔가 내용이 너무 없어. 오늘 기억에 남는 거는 몽골 공기가 안 좋고 매연이 심하고 차도 많이 막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울란바토르가 볼 게 없다. 우리나라가 훨씬 좋다. 이 정도? 22기 영수 선마태아님 같은 경우는 그분은 이제 그분 나올 때마다 제가 한 50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그냥 후딱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24기 이 일행 같은 경우는 얘기할 게 별로 없어. 선마태아 영수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나올 때마다 기본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기본으로 했었는데 영식이 한 번 울어야 되는데 그러게요. 근데 울 거예요 여러분. 울었었어요. 예전에 예고편 나올 때 울었었습니다. 그리고 24기 옥수님하고 싸우는 것도 몇 번 나왔었고 했으니까 아마 뭐 또 울 겁니다. 아마도. 다음 지복행 커플은 누가 나올까요? 예상이 안 돼요. 지복행은 그리고 카더라 그런 스포도 많이 없다 보니까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복행은 시트콤처럼 보는 재미보다도 불편한데 안 보면은 궁금해서 미칠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그런 느낌으로 보는 맛이 있습니다. 시트콤처럼 그냥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뭔가 보면은 짜증도 나고 불쾌할 때도 있고 그런데 안 보면은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는 막장 드라마 보는 그런 맛으로 보는 거지 않나 싶어요. 옥순이 이미 유튜브 방송 보면은 이미지 내려놨습니다. 노천 이미지로 방송해도 유쾌하게 넘기려고 노력하던데 제가 24기 옥수님이 거기에 나온 건 알고 있어요.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24기 옥수님이 그 조현영씨 레인보우 조현영씨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옥순씨 한 거 거기에 나왔던데 근데 보진 않아서 몰라요. 근데 보통 연예인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엄청 얼어가지고 잘 못하거든요. 옥수님 잘해요? 24기 옥수님 되게 잘 하시나요? 그래요? 재밌었어요? 대단하다. 진짜 연예인들하고 같이 있으면은 괜히 내가 꿀린다 생각도 들고 해가지고 대부분 얼어가지고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24기 옥수님이 나오는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여기 나오는 건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24기 영식님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테스트온 채널에 나와가지고 롤한 거. 그 롤한 거는 전 그거 되게 재밌게 봤어요. 전 롤을 안 하는데 24기 영식님이 테스트온 채널에서 롤 하는데 너무 정상인인 거야. 되게 멘트도 재밌게 하고 그때 완전 24기 영식님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야옹이 방울님께서 저는 저 두 분 나오는 거 못 봤어요. 여러분들 24기 안 보신 분들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번에 지복행을 좀 더 재밌게 보시려면은 24기 방송을 다시 보기로 보셔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가 있어요. 24기가 재밌는 기수였어요. 완전 꿀잼 기수.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 24기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살모님께서 이게 적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어린 여자들이 나이 많다고 까고 옥순이가 소개팅 나온 남자한테 난자도 올려놨다고 자랑하니까 어린 여캠이 자기는 바로도 가능하다고 어필했어요. 재밌었겠다. 오늘 라이브 마치면은 저는 24기 영식하고 24기 옥수님 다른 유튜브 채널이랑 방송에 나온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해요. 그 여자분들이든 남자분들이든 내 남자친구가 혹은 내 여자친구가 내 지금 현재 만나고 있는 남자가 전 여친하고 뭐 같이 뭐 어디 여행 갔다 얘기, 내가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전 남친 오토바이 뒤에 탔었다 얘기,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는 뭐 하긴 여러분 생각해보면은 24기 옥순씨가 24기 영식한테 전혀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그쵸? 24기 옥수님이 오토바이 얘기한 게 이걸로 리뷰할까 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뭐 별로 관심도 없고 이성적으로 호감 없으니까 얘기할 수 있겠거니 싶어요. 그리고 24기 영식이는 오늘 오줌 싼 거 얘기하고 똥 마려운 거 얘기하고 똥 모으고 있다 얘기하고 화장실에서 똥 싸러 간다 얘기하고 막 똥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오줌 얘기도 많이 하고 그게 더 더러웠던 것 같아. 24기 옥순씨가 그 전남친 오토바이 뒤에 탔다는 얘기보다도 24기 영식이가 똥 오줌 얘기한 게 훨씬 더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편집된 것 같아요. 원래 제작진이 저번 예고편에서는 24기 영식이가 오줌 싸다가 오줌이라 안 하고 소변이라 할게요. 소변 보다가 바람 때문에 이제 소변이 날아가가지고 손에 묻었다. 이게 손에 묻었다까지가 이제 예고편에 나왔었는데 오늘 그거 편집됐더라고. 그래서 그 손에 묻은 오줌 염소한테 먹이고 오늘 뭐 주된 내용이 약간 좀 더럽긴 했어요. 여러분 주된 내용이 아주 좀 지저분하긴 했습니다. 그 몽골에 이제 별 보러 간 거잖아요. 이게 몽골에 별 보러 간 건데 별 보러 몽골까지 가야 되나? 이거 제가 지복행 리뷰할 때마다 지복행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별이 그렇게 대단한가? 별이 그렇게 대단할까요? 별을 보러 가기까지의 여정이 너무 힘들어요. 보고 있는 내가 힘들어. 너무 멀고 진짜 한 4-5시간 걸려서 가면은 가가지고 별 보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막 7시간 10시간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거의 막 1000km 넘게 이동해서 그래서 그냥 별 하루 볼 거 아니야. 그쵸? 별 잠깐 이제 밤에 하루 정도 별 보고 다시 또 몇천 킬로 이동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비행기 타고 한국 오고 이게 너무
너무 개고생 아닌가. 몽골 여행 가고 싶어지나요, 여러분? 아, 별이 그 별이 아니야? 별이 딴 별일까요? 별이 딴 별이었을까? 너무 고생이야, 보면. 더군다나 차라도 편하면 모르는데 차도 하루 종일 그냥 오프로이드 막 덜컹덜컹 그거를 계속 타고 가고, 시트도 뭐 푸르공이 시트가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되게 불편할 텐데 모르겠어. 그런 걸 낭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재밌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절대 몽골 여행 돈을 줘도 못 갈 것 같아요. 돈을 줘도 못 갈 것 같아요. 돈을 줘도. 더군다나 음식, 여러분 음식 있잖아요. 음식 그 누린내 나는 고기 있잖아요. 일단 입에 넣는 순간, 입에 넣고 막 한번 씹는 순간 그 누린내가 입에 확 퍼지는 그런 누린내. 이거 힘들어요. 24기 옥수님은 딱히 카메라 앞에 있으니까 티는 많이 안 내는데, 24기 영식이는 벌써 이틀차 만에 양고기한테 현타 왔더라고요. 완전 그냥 힘들어 하더라고. 이거 역해, 누린내가. 음식 안 맞으면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둘 다 되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음식 때문에. 오죽하면은 오늘 저녁에 게르 도착해가지고 숙소에서 몽골 음식이 또 나왔잖아요. 근데 상당히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 차라리 라면 먹는다 그러고. 라면을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음식 안 맞아가지고 음식 때문에도 고생하는 것 같고, 무엇보다도 화장실. 아까 채팅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씻는 민족이래요. 우리나라는 일단 기본적으로 깔끔하든 더러운 사람이든 씻는 게 습관인데, 몽골 여행 가가지고 막 3일 4일 동안 못 씻고 그러면은 이거 거의 견디기 어렵습니다. 화장실도 불편해. 더군다나 여자분들도 화장실이 앞에 뚫려있대요. 여자분들도 화장실이 앞에 뚫려있대. 그게 뭐야? 어쩌라는 거야? 이게 너무 불편할 것 같아. 거기서 무슨 낭만을 찾겠어. 아, 신님을 갔다 오셨어요? 화장실 끔찍해요. 그래도 몇 년 사이에 문을 생긴다. 옛날에 문도 안 생겼어? 야, 진짜 몽골 여행은 TV로 보는 게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몽골 여행은. 그리고 특히 제 라이브에 계신 분들은 30대, 40대, 50대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이제 50대, 60대 분들은 여행 이렇게 힘들게 다니면 안 돼요. 진짜 골병 나고 수명 단축돼. 편안한 여행 가셔야 돼요. 몽골에 가면 별이 정말 막 하늘에서 막 쏟아진다, 전 세계에서 몽골에서 별 보는 게 최고다, 이런 얘기가 있어도 이렇게 개고생하는 거를 나이 40대 후반이나 50대 가면은 진짜 완전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같이 가는 일행이랑 싸우고, 아주 진짜 그 여행이 추억이 완전 고생만 하다 오는 겁니다. 여행 추억이 진짜 개고생. 그 저번에 했던 22기 영숙이랑 22기 영수 프라 있잖아요. 프라가 딱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프라가 딱 진짜 저도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 아프면은 여행 다망증. 근데 또 몽골이 여러분 일교차가 아주 정말 무자비하게 심해요. 보니까 낮에는 그렇게 안 추워 보이는, 바람만 많이 불고 하는데 밤 되면 영하까지 떨어지고 그러더라고. 이게 사실 건강한 사람도 몽골 여행 가면은 아프지 않을까요? 건강한 사람도 몽골 여행 가면 아프겠어. 건강한 사람도. 다음 지버킹이 누군지 궁금합니다. 글쎄 누굴까? 일단은 다음 지버킹, 여러분도 한번 예상해볼까요? 다음 지버킹 이슈됐던 출연자 누구 있었죠? 최근에 이슈됐던 출연자 25기, 26기, 24기 이슈됐던 출연자, 뭐 나철사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슈됐던 출연자분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26기 광수는 제명, 26기 광수는 아예 프로그램에 피해를 줬기 때문에 안 될 것 같아. 25기 영철이요? 25기 영철 누구죠? 아, 25기 영철은 지금 경찰서에 있잖아. 안 돼. 난 누군가 했네. 난 순간 누군가 했어. 너무 웃긴다. 난 순간 누군가 했어요. 말이 씨가 된다고 영식씨 몽골 가자는 한마디에 이 고생 하는가 봐요. 아, 그 옥순이가 가자 했을걸요? 몽골 별 보러 가자고? 신님께서 식기 영수였나 턱식이요? 장미랑 하면 난리였다. 턱식이가 장미랑 가는 건 아닐걸요? 턱식이가 갈 수도 있겠다. 에나벨 장미씨가 안 갈 것 같아. 장미씨가. 턱식이랑 국화? 턱식이는 갈 것 같죠? 왠지 턱식이는 갈 것 같지 않아요? 보면은 턱식이는 갈 것 같아. 왠지 턱식이는 지복행 갈 것 같아. 나는 솔로 관련된 컨텐츠는 안 나오는 데가 없었잖아요. 턱식이가 어떻게 보면 턱식이가 구기옥순 못지않게 나는 솔로에서 화제의 인물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턱식이는 왠지 갈 것 같아. 지복행 출연료요?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여행 경비는 여행 경비대로 주고, 출연료는 출연제대로 또 많이 주고 그럴 것 같은데. 턱식이 유력하다. 그쵸? 지금 여러분 채팅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턱식이 유력해. 중꺽마도 그건 오래돼가지고 나올라나. 아무튼 여러분 이어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 24기 옥수님, 여기 옥수님이 보니까 생각보다 무난하지 않아요? 24기 옥수님이 막 예민한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동생이랑 가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24기 옥수님이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생각해보니까 몽골에는 배달도 못 시키네. 그쵸? 체코 프라하는 배달되는데 몽골은 배달도 안 되잖아. 불편하네. 우리나라보다 편리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안전하고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제가 오늘 지복행 보면서 솔직히 좀 그리웠어요. 이게 애증인가봐요. 선마태야. 여러분들도 그랬죠? 애증인가봐. 그렇게 그 방송 나올 때는 싫었는데 막상 지복행 오늘 지루하니까 선마태야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참 알 수 없는 매력이야. 막 지루하니까 선마태아에게 10분만 주면은 5번 이상 빡치게 할 수 있는데 5번 이상 벌써 막 10분이 뭐야 20분 30분만 줘도 방송 시간 20분 30분 내에 22기 영숙이 거의 한 6, 7번은 벌써 빡치게 해가지고 영숙이 막 짜증내고 벌써 그렇게 장면 나왔을 텐데 이번에 지복행은 너무 평온해. 그냥 뭐 달리기만 해요. 달리기만. 차 안에서 자기만 하고. 선마태아 그립습니다. 선마태아 그립습니다. 진짜 선마태아 나올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양고기 먹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양고기 진짜 괜찮네. 그 지복행에 나오는 양고기는 진짜 맛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여기 양고기는 맛있네. 해외여행을 간다면은 저는 프라하요. 체코 프라 가보고 싶어요. 진짜 선마태아랑 구옥순이랑 한 번 더 갔으면 좋겠다. 너무 재밌겠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구옥순이랑 선마태아랑 대박. 둘 다 갈 것 같지 않아요? 구옥순이랑 선마태아랑 제작진이 한 번 더 가져가면은 무조건 갈 사람들이야. 너무 재밌을 것 같아. 벌써 막 도파민 뿜뿜. 벌써 기대된다. 둘 다 가고 둘 다 오픈. 염소똥 맞아요. 염소똥. 염소똥은 콩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염소가 먹는 거기에 이제 다 동그란 검은색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똥이 아니라 콩인 줄 알고 24기 옥순 씨가 24기 영식님한테 깨물어 보라고 콩인지 뭔지 깨물어 봤는데 똥이었던 거죠. 확실히 똥이래요. 똥 얘기하면서 양고기를 먹고 있는 유튜버. 리뷰할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돼야 좀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웬만하면 제가 쥐어 짜내서라도 리뷰를 하긴 하는데 오늘 방송은 정말 이동만 하고 그래가지고 리뷰할 내용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좀 있을 것 같고 이번 주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신 분들도 이건 진짜 리뷰할 게 없겠다 공감하시지 않을까. 쥐어 짜내달라고요? 몽골 여행은 TV로만 보자. 여러분 쥐어 짜내서 해보자면은 몽골 여행은 가지 말고 눈으로만 TV로만 보자. 유튜브로 보고 TV로 보는 게 제일 좋다. 여행은 이제 프라하나 그런 데 가야지. 몽골 여행은 정말 개고생이다. 똑같이 5박 7일인데 프라하를 갈 거냐 몽골을 갈 거냐. 죽어도 깨나도 프라하 아니겠어요? 그리고 몽골 여행 보면은 볼 것도 없어. 사막 그거 처음에 봤을 때는 우와 그러지. 한 3시간만 한두 시간만 지나도 전부 다 그냥 모래 아니야. 이 모래들이 다 황사가 돼가지고 우리나라 날라오는 거 아니에요? 난 그 생각했는데 모래 보면서 별로 놀랍지도 않아. 차라리 우리나라 도봉산이 더 멋있어. 차라리 우리나라 설악산 도봉산이 더 멋있지. 그냥 그 완전 다 돌무더기에다가 그 모래 완전 황사 다 이렇게 있고 화장실은 화장실대로 불편하고 먹는 것도 막 역하고 뭐하러 그 개고생하면서 가. 별 그게 뭐라고. 물론 몽골을 재밌게 다녀오신 분들께는 죄송한데 저랑은 그 몽골 여행이 되게 안 맞을 것 같아서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고액 출연료 받고 싶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둘이 몽골 여행 가자 24기 때 말이 나와가지고 그걸 명분으로 몽골 여행 가는 거긴 한데 뭐 겸사겸사 이제 몽골 여행지에 대한 그런 것도 이제 홍보도 해주고 겸사겸사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리고 24기 옥수님 같은 경우는 고액 출연료도 출연료지만은 본인이 이제 더 알려지고 TV에 나오는 게 본인의 꿈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TV에 나올 만한 컨텐츠들을 계속 찍을 것 같아요. 꼭 출연료 때문이 아니라 출연료 때문보다도 계속 이제 본인이 이제 방송에서 많이 알려지고 그러는 걸 바라는 거라서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커뮤니티에다가 투표 올렸잖아요. 24기 옥순이가 일부러 24기 영식이한테 염소똥을 알고 먹였는지 아니면 모르고 먹였는지 투표 올렸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모르고 먹였더만. 그쵸? 모르고 먹인 것 같아. 본인도 진짜 몰라가지고. 저는 24기 영식이 일부러 엿 먹으라고 그렇게 먹인 줄 알았는데 오늘 방송 보니까 모르고 먹인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몽골 여행 좀 썸 타거나 서로 호감이 있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 사람들이 몽골 여행 가도 정말 이제 좀 관계가 깊고 사이가 좀 오래된 그런 부부들이 가면은 좀 좋을 수도 있는데 가족이 가면 좋을 수도 있는데 연인이 가기에는 너무 난이도가 높은 여행인 것 같아요. 보니까 애인이랑 가거나 연인들이 가면은 너무 힘들지 않을까? 싸울 것 같아. 환경이 좋아도 여행 가면은 싸우는데 몽골 여행은 너무 열악해가지고 너무 고생할 것 같아요. 그 이별 여행 그 씻는 게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나왔던 그 샤워장 있잖아요. 그게 이제 마지막 씻는 거래요. 오늘 방송에서 나온 게 그게 마지막 씻는 거였대. 샤워도 못해. 그러니까 저처럼 장이 예민하고 뭘 먹으면은 화장실 가는 이런 사람들은 여행 갈 때 무조건 화장실 중요해. 몽골 못 가. 그래서 몽골 못 가요. 몽골을 갈 수가 없어. 일단 예고편에서 나오는 것처럼 22기 영식 씨가 가이드 여자분 미주인가요? 그분한테 이렇게 찝적대는 거. 24기 영식 어안이 벙벙 영식이가 가이드 여자분 미주한테 찝적대는 거 있잖아요. 24기 옥순이 왜 24기 영식이 나 안 좋아하고 미주한테 저러지? 질투나네. 이게 아니라 그냥 보기가 흉해. 여행 가이드들한테 찝적대는 아저씨들이 있긴 하거든요. 패키지 여행이나 그런
이런데 뭐 하고 하면은 꼭 무슨 여행하는 여행 가이드 여자분들한테 자존심은 아니에요. 무슨 자존심이 있어. 24기 영식이 오히려 나 안 좋아하면 땡큐지. 자존심 상하는 건 아닌데 24기 영식이 추하다는 거죠. 아우 쟤 왜 저래, 아우 쟤는 흉하다 추하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맞아요. 독거중년님 말씀처럼 쪽팔린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여기 24기 옥순이 MBTI가 ISTP인 거? 옛날에 24기 때 자기소개에서 MBTI가 ISTP라고 했었거든요. 저랑 똑같아요. 옥순씨 MBTI 성향이면은 24기 영식이랑 크게 싸울 수밖에 없지 않을까. 24기 영식이가 너무 까부니까 깐족되기도 하고 크게 부딪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INTP래요? 방송에서는 ISTP라고 나왔었는데 바뀌었나? INTP든 ISTP든 ITP인 분들이 어언이 벙벙이 영식처럼 이렇게 까불고 깐족대고 나대는 거 되게 피곤해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터질 것 같아요. 오늘까지는 이제 둘 다 씻는 것도 잘 씻고 먹는 것도 무난하게 먹고 하다 보니까 괜찮은 척하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나왔는데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좋은 모습만 나왔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좀 트러블들도 생기고 싸우지 않을까 해요. 오늘까지는 이동하고 먹고 이동하다가 자고 그러기만 하더라고. 보는데 너무 질려. 방송이 1시간이면 이동이 한 30분이야. 썬더님께서 미주 믿고 싸가지 없게 굴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럴 것 같아요. 미주가 누나예요? 아 그래요? 어언이 벙벙 영식이가 어려요? 왜 이렇게 까불어 근데? 아니 미주가 누나인데 왜 이렇게 어언이 벙벙 영식이 왜 이렇게 까부는 거야? 가이드 여기 미주씨가 어언이 벙벙 영식씨 같은 사람들 한두 번 봤겠어요? 얼마나 열받겠어. 가볍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어언이 벙벙 영식이는 이제 슬슬 뭔가 좀 좋아졌나 바뀌었나 괜찮아졌나 싶었는데 슬슬 본색이 드러나는 것 같고 24기 옥순도 본 성격이 이제 슬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언이 벙벙 영식이가 24기 옥순한테 깐족대는 게 좀 많이 있었거든요. 말 탈 때도 골격이 큰데 왜 못 올라가냐 그런 식으로 툭툭 던지고 말 타면서도 여기 24기 옥순씨가 말 타는 거 말이 아프고 힘들까봐 마음이 안 좋다. 나는 동물 마더 테라사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미지 메이킹 하냐고 하고 동물계의 마더 테라사라고 하니까 계속 어언이 벙벙 영식이가 깐족됐어요.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제 24기 옥순이 이제 슬슬 약간씩 이제 열이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게 누적이 되고 누적이 되다가 오늘 랜턴 사건으로 터지는 거죠. 맞아요. TJ님 말씀처럼 도트댐을 계속 넣었어. 그러니까 계속 깐족대는 거야. 뭐 골격이 크네 누나 거리면서 무슨 동물계의 마더 테레사 이미지 메이킹 하냐 그러고 계속 그렇게 방송인데 깐족대니까 데미지가 쌓여있다가 오늘 랜턴 사건으로 터진 거죠. 근데 그리고 꼭 데미지가 쌓여있지 않았어도 그런 것들로 이제 짜증난 게 누적되지 않았어도 어언이 벙벙 영식이 어떻게 보면 물론 옥순씨도 그거를 식탁 위에 올려놓은 거 랜턴을 식탁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거를 이제 옥순씨도 깜빡하긴 했지만은 24기 영식씨가 갑자기 옥순씨가 랜턴 찾았네라고 했을 뿐인데 네가 가져갔었네 이런 식으로 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24기 영식님 역시 24기 용호씨가 형이었는데 계속 야 니 그랬었잖아 반말하고 역시 여전하시구나. 갑자기 너무 확 욱해가지고 뭐라 하더라고. 먼저 이렇게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뭔가 반말이 습관인가 봐. 지금 24기 영식이가 방송물 먹어가지고 약간 착한 척하고 있는데 이제 뭐 슬슬 본색이 나오겠죠. 오늘 랜턴 사건이 어언이 벙벙 영식이가 옥순이한테 랜턴을 줬어요. 랜턴 갖고 있으라고. 근데 옥순이가 랜턴을 식탁 위에 올려놨었어요. 근데 올려놓은 랜턴을 어언이 벙벙 영식이가 그 삼겹살 구우면서 고기로 이제 랜턴이 덮여있다 보니까 그 랜턴을 서로 찾은 거예요. 내가 줬는데 어디다 뒀냐. 옥순이도 무슨 소리냐 내가 너한테 다시 줬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이 어긋나면서 약간 짜증나 있던 중에 옥순씨가 가이드가 있는 숙소 갔다가 오면서 랜턴 찾았네 한 거였거든요. 고기 굽다 보니까 랜턴이 보여가지고. 근데 그 랜턴 보자마자 갑자기 영식이가 옥순이한테 화를 낸 거예요. 랜턴 네가 가져갔었네 하면서. 근데 이게 네가 뭐야. 안 그래도 서로 다 예민하고 그러던 중에 네가 뭐야. 그리고 약간 그런 것도 있어. 영식이가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옥순이가 이제 돌아왔을 때 영식이가 손으로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손으로 고기 굽고 손으로 고기 찢고 그러니까 옥순씨가 손으로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게 옥순씨가 예민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번 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영식이가 저번 주에 오줌 손에 묻혔었단 말이야. 그래서 염소한테 오줌 핥아먹게 만들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옥순씨 입장에서는 영식이 오줌 묻은 손으로 그렇게 고기 찢고 하니까 얼마나 더러워. 밥맛 떨어져. 그러니까 고기 손으로 찢지 말라고 했는데 영식이는 꼴에 자존심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약간 빈정이 상하던 중에 옥순이가 이제 랜턴 찾았네라고 하니까 갑자기 니라고 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져요. 옥순한테 지적질 당하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랜턴 보자마자 역시 옥순이가 랜턴 가져갔었구나 하면서 내 말이 맞잖아
야 네가 가져갔었네 이러는 거지. 그러니까 옥순씨 입장에서는 얘 뭐야 이 새끼 짜증나네, 얘 갑자기 나한테 니? 누나한테 니? 하면서 이렇게 옥순씨도 감정적으로 욱해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이제 좀 오늘 갈등이 생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언성을 높인 사람이 잘못한 거라 봐요. 물론 옥순씨도 랜턴을 제대로 못 냈떠가지고 어디다 뒀는지 옥순씨도 까먹은 게 있긴 하지만은 먼저 22기 영씨가 승질내고 화내고 욱했기 때문에 영씨가 더 잘못했지. 네가 뭐야. 근데 저는 옥순씨가 아직까지는 꾹 참는 것 같아. 아 그래 지복행에서 되게 좋은 이미지로 가자, 그래서 지복행에서 좋은 이미지로 딱 나와가지고 다른 데도 많이 나와야지 하는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수행하는 마음으로 참고 있는 것 같은데 터지지 않을까 계속 참는 것 같아요. 오늘 옥순씨가 참고 너무 화가 나니까 22기 영씨한테 존댓말로 이렇게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옥순씨도 가면을 잘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괜찮은 척 하는 게 조만간 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씨가 가이드한테 그러는 거는 제작진의 개입일까요? 아니요, 제작진의 개입일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어언이 벙벙 영식이라면은 그러고도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언이 벙벙 영식이기 때문에 제작진의 개입이라는 생각 절대 못합니다. 어언이 벙벙 영식이잖아, 그러고도 남아. 제작진이 개입했을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지복행 보면서 느낀 거는 몽골은 가지 말자. 정말 미주한테 반한 걸까요? 아니요, 미주씨가 착하고 편안하고 친절하니까 어언이 벙벙이가 만만해 보여가지고 한번 찔러보고 농담하고 그러는 거지. 여기 어언이 벙벙 24기 영식같이 이런 친구들은 여자분이 되게 카리스마 있고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말도 먹걸 스타일이야. 미주씨가 노메이크업에다가 되게 친절하고 그러니까 농담 따먹게 하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여자분들은 친절하면 안 된다. 4기 정수도 봐봐 여러분. 4기 정수도 17기 옥순한테는 말도 못 걸잖아. 근데 고구마 현숙한테는 말 걸고 막 하는 거 보세요. 친절하면 안 돼. 약간 애매하고 찐따 같은 남자들한테는 절대 친절하면 안 됩니다. 4기 정수 vs 24기 영식이요? 그 24기 영식이 이겨요. 4기 정수가 어제 너무 최악의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이거는 24기 영식이가 파나만합니다. 왜냐면은 아직 어언이 벙벙 이 친구는 안 울었잖아. 4기 정수는 방송에서 나올 때마다 즙자는데. 그리고 여러분 저는 24기 옥수님이 먹자마자 자려고 그러고 먹자마자 눕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또 별 안 보고 그냥 바로 눕고 싶다고 누워서 자고 싶다고 했잖아요. 난 그것도 되게 뭔가 동질감 느꼈어. 제가 그렇거든요. 먹자마자 눕는 게 너무 좋아. 역류성 식도염 걸린다고 누우면 안 된다고 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거 감안하고 눕는 거죠. 그래서 되게 갑자기 편안해 보이더라고. 편해졌어. 24기 옥순씨가 저하고 똑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갑자기 동질감 느꼈어요. 영식이랑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은 피곤하잖아요. 영식이랑 아무것도 하기 싫기도 하지만은 그 말 타면서 다리에 알배기고 무릎 아프고 꼬리뼈는 다 쓸려가지고 꼬리뼈 까지고 하다 보니까 24기 옥순씨가 참 피곤해가지고 그런 거라 생각해요. 피곤한 것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 걸려가지고 누우면 잠듭니다. 여러분 혈당 스파이크 나빠요? 혈당 스파이크 올라갔을 때 그런 거 하면 나쁜가? 건강에 많이 안 좋은가요? 잠 잘 자면은 좋은 거 아니야? 어떻게 나쁜 건지 몰라. 그게 나쁜가? 잠 잘 자면은 개꿀 아니에요? 당뇨 걸린다고요? 당뇨 걸리면 안 되죠. 저는 못 씻고 그런 거는 별로 그렇게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잠을 못 자고 이동이 불편하고 그러면 좀 그렇죠. 배고프고 잠 못 자고 그러면은 예민해져. 어쩔 수가 없어. 특히 잠 못 자면은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잠자리가 불편하면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잠자는 것도 그렇고 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둘이 지금 계속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계속 싸우지 않을까 싶어요. 서머니께서 제목도 하시는데 나도 재미가 없어. 싸우란 말이야. 선마태야 그립습니다. 나도 재미가 없어. 선마태야 또 나와라. 선마태야 그립습니다. 재미없다고 하지 말라고요? 선마태야 어쩌라니까. 옥순이 성격 좋다고 하시는데 지금 가면 쓰고 있는 거야. 카메라에 좋게 나오려고. 괜찮은 척 하는 거죠. 아까 본방 같이 보기 할 때도 사람들이 다 선마태야 그리워하고 그 너무 웃겼어요. 선마태야한테 15분만 주면은 벌써 같이 여행 온 사람 3번은 빡치게 하는데 선마태야 나올 때는 지복행 첫 방송 때부터 지루함 없이 봤었어요. 그 유명한 쌈딱 구옥수님이 묻힐 정도로 선마태야의 파급력이 엄청났었는데 막상 선마태야가 이제 지복행 끝나니까 도파민이 부족하네요. 24기 영식으로는. 어안이 벙벙이랑 24기 옥순으로는 도파민이 너무 부족합니다. 고구미 럼님께서 진행자 멘트 재밌고 여행하는 것 같아서 재밌던데. 근데 여러분 제가 갑자기 불편러가 된 걸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자기들끼리 웃어? 너무 자기들끼리 너무 크게 웃는 거 아니야? 무난하게 편안하게 보긴 하는데 갈등이 없고 이벤트 같은 게 없으니까 너무 좀 심심해요. 선마태야가 또 다른 여자랑 나와주면 누가 시청률이 빡일까요? 구기옥순 빼고. 선마태야가 다른 여자랑 나와주면은 누가 시청률 빡이냐면은 선마태야랑 같이 나왔을 때 시청률이 확 올라갈 것 같은 여추. 장미요. 장미 씨랑 한승질 하는 분들 가야 돼.
박미랑 선마태야 가잖아요. 야 진짜 시청률 고점 찍을 것 같은데 박미랑 선마태야 가면은. 이번 조합이 지금 24기 옥순씨가 너무 괜찮은 사람인 척 하면서 이미지 관리를 하니까 노잼이에요. 근데 여러분 24기 옥순님조차도 선마태야랑 여행 간다면은 되게 재밌었지 않았을까? 24기 옥순조차도 24기 옥순도 선마태야랑 여행 갔으면은 진짜 막 서로 갈등 생기고 싸우고 하느라고 재밌었을 것 같아. 난로님 맞아요. 26기 옥순도 괜찮다. 26기 부산 옥순, 26기 영수한테 계속 막 시키고 그랬던 옥순 있잖아요. 26기 옥순도 선마태야랑 어울리네. 뭔가 이런 식으로 되게 지지고 볶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어니벙벙 영식이랑 24기 옥순은 되게 심심해요. 아직까지는 괜찮은 사람인 척하면서 잘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있습니다. 경상도 사투리가 반말이 많아요. 근데 저도 친한 동생들 많은데 경상도 사투리 쓰고 완전 부산 사람, 김해 사람 진짜 친한 동생들이 있는데 반말하는 애들 없던데. 경상도 사투리가 반말이 많다는 거 아무리 반말을 해도 감정적일 때 니라 그러고 형한테도 니라 그러고 그런 게 어딨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나. 저한테 희야 그러는데 희야가 형인가봐요. 저랑 친한 동생들은 저한테 희야라고 하더라고. 희야 희야 이렇게 하더라고. 그 니라고는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 어니벙벙 영식이처럼 니라 그러고 야라 그러고 나 한 번도 없어. 걔네들 다 사투리 심한 친구들인데 저한테 니라고 하는 애들 한 명도 없었어요. 24기 옥수니까 성깔이 더러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정말 제작진이 개입이나 그런 게 절대 없고 24기 옥순도 대본이나 제작진이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진심 열받아 하더라. 표정이 진짜 귓방망이 한 대 올려치고 싶은 표정 있잖아요. 완전 열받아가지고 완전 표정 자체가 이 새끼 뭐야? 약간 이런 표정이어가지고 리얼했어. 그래서 그때 잠깐 도파민 돌더라고. 그런 장면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겠죠. 너무 어니벙벙 영식이도 우기니까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삭 옥순씨가 그런 부분에서는 열받을만 하지 않았나. 그리고 먼저 소리 지르니까 계속 깐족대다가 이제는 소리까지 지르니까 이삭이 옥순이가 기강 한번 잡을까 하다가 넘어간 것 같아요. 선마태야 지복행은 1시간만 넘었던 것 같은데 어니벙벙 지복행은 1시간 한 건가요? 울랄라님 체감 시간이 1시간 반이었나봐. 항상 1시간이었어요. 항상 지복행은 1시간이었어. 1시간 반 한 적 없어요. 지금 옥순씨도 꼬리뼈가 되게 심하게 까졌잖아요. 근데 옥순씨가 진짜 아파하고 그럴 때는 어니벙벙이가 엄살이고 아픈 척 하는 줄 알고 본인이 못 보다 보니까 공감 못 해주고 그러다가 막상 본인이 손가락 뒤니까 오만 엄살을 다 떨었는데 물론 되게 따갑고 화상 입고 그랬을 때 이제 물질 잡힐 정도면 따갑고 쓰라리고 그러긴 한데 그거를 계속 끝없이 계속 아프니까 아픈 거를 참지 못하고 아프다 거리고 아프다 거린다고 해서 아픈 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옥순씨가 오늘 말한 게 너무 괜찮았던 게 지금 너만 힘들고 너만 아프고 너만 고통스럽냐. 여기 지금 제작진부터 해가지고 촬영하신 분들 무거운 거 다 들고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힘들고 그런데 자기만 그냥 아프다고 징징대는 게 너무 꼴보기 싫었다고 그렇게 인터뷰했거든요. 저 옥순씨가 되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씨는 지금 심지어 감기도 심하게 걸린 상태잖아요. 감기도 심하게 걸린 상태에서 꼬리뼈도 엄청 쓰라리 있던데 옥순씨는 그거를 묵묵하게 잘 참더라고. 옥순씨는 진짜 보면 볼수록 재평가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옥순씨가 어떻게 보면 난자 플러팅 원조잖아요. 옥순씨가 그 난자 플러팅 난수 플러팅 먹혀가지고 그때 24기 때 몰표받고 그랬던 게 괜히 몰표받은 게 아닌 것 같아. 되게 매력있어요. 재평가 받는 것 같아. 저는 여기서 옥순씨가 어니벙벙 영식이 귓방맹이 한번 올려치면은 여기서 진짜 최고 인기 얻을 것 같은데 야 적당히 해 이 새끼야 귓방맹이 확 올려치면은 어니벙벙이 막 그 한 대 맞고 울면서 즙자고 그런 장면 나오면은 진짜 히트 칠 것 같은데 안 그러겠죠? 인성이 좋다고요? 인성도 인성이지만은 되게 참을성도 있고 이쁜 척 안 하고 괜히 막 엄살 떨지 않고 징징대는 거 없고 되게 단단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계속 어니벙벙이가 옆에서 깐족대고 그러고 있었잖아요. 가위바위보 이기고 나서 솔직히 저는 가위바위보 자체도 진짜 어니벙벙이가 지금 방송물 먹어가지고 연예인병이 살짝 온 것 같아. 연예인병이 약간 많이 왔는지 좀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약간 본인이 유명세 얻다 보니까 계속 어니벙벙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카메라에 뭔가 잘 나오는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카메라에서 뭔가 분량 뽑으려고 그러고 오히려 24기 옥순씨가 그 얘기를 잘한 것 같아요. 너 지금 뭐 방송하냐고. 그리고 야외에서 옥순씨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골골대고 추워하는데 굳이 그거를 가위바위보 이겨가지고 밖에서 먹는 것도 그렇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가면 갈수록 어니벙벙 그 영식이는 어니벙벙해질 정도로 악플 받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흘러가는 거 보니까 옥순씨는 재평가 받고 여기 어니벙벙 영식이는 어니벙벙해질 때까지 악플 엄청 받겠어. 안 아프다는 게 아니라 아픈 거 아는데 너무 찡찡거리니까 짜증날 것 같아요. 옥순이도 감기 기운 때문에 힘들어 보이는데 본인만 아프다고 징징징 아이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맞아요 마라팽님. 지만 힘드냐고.
지만 아프냐고. 옥순씨가 더 아파 사실. 여러분 그 옥순씨 그 사진 나왔잖아요. 꼬리뼈 어떻게 쓸렸는지 어떻게 가졌는지 나왔는데 옥순씨가 훨씬 더 면적도 그렇고 진짜 쓰라릴 거야. 근데 옥순씨는 되게 묵묵히 그냥 있더라고. 근데 본인은 그 손가락 지가 잘못해가지고 그 뒤어가지고 물집 잡혀놓고 그거 아프다고 호해달라고 연고 달라고 미주씨 아파요. 옥순이는 이러고 아픈 거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러고 있고. 그리고 저는 거기서 더 기가 막혔던 거는 여기 어니벙벙 영식씨가 어니벙벙 영식이라고 안 할게요. 벙벙이가 지금 옥순이 탓하는 게 너무 기가 막혔어. 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거야? 그거를 옥순이를 위해서 치워주다가 다쳤는데 자기 아픈 거 알아주지 않는다고 옥순이 잘못으로 뭐라 하더라고. 왜 너는 내가 아픈 거를 알아주지도 않냐. 너 때문에 다쳤다. 혹시나 해가지고 너를 위해서 내가 치워주다가 다쳤다 하니까 옥순씨가 아주 극혐하더라고요. 야 너 내 핑계 대지 말라고. 나 때문에 다친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벙벙이가 너무 보면 볼수록 한 대 쥐어받고 싶을 정도로 너무 그냥 징징대느라고 보는데 피곤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해달라고 하지도 않는데 본인이 그냥 치우다가 잘못 만져가지고 다쳐놓고 누구 탓해. 옥순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자기는 이렇게 벙벙이처럼 남 탓하고 그런 남자 질색이라고 한국 가면 손절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지금 지복행위 방역 중이니까 아직은 손절 안 하는데 지복행위 다 끝나면은 손절할 것 같아요. 지복행위 방역 중이라 가지고 원판 안 하고 손절 안 하는데 지복행위 다 끝나면은 그때 이제 손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옥순씨가 그 정도는 잘 참으시는 것 같아요. 인내의 심으로. 그리고 나름대로 지금 벙벙이는 여기 몽골 와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있었나봐요. 캠프파이어처럼 불 지필 때도 나름대로 이제 낯설 때 기억 회상하면서 낯설 때 얘기하고, 그리고 여행도 같이 온 이유가 옥순씨도 약간 그런 이성적인 호감이 남아있어가지고 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티키타카를 하고 싶었는데 옥순씨가 그거를 완전 차단해버렸잖아요. 낯설 때의 기억도 나는 잊었다 그러고, 그리고 이제 여행도 온 이유가 그냥 단순히 재밌을 것 같아서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약간 계속 그렇게 서운함을 느꼈던 것 같아. 자기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 벙벙이가 너무 별로였던 게, 그거는 본인이 생각대로 자기가 생각한 거지 상대방이 따라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안 됐다고 계속 긁어. 나이 공격하고 계속. 옥순씨 발 보니까 세월의 흔적이 있다. 산전수전 겪은 발이다. 그런 얘기하고, 자기 딴에는 이렇게 말하면서 무슨 방송 분량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재밌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옥순씨는 그럴 기력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감기 몸살에다가 꼬리뼈는 쓸려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계속 그렇게 깐족거리니까 안 그래도 짜증나는 중에 거기다가 이제 벙벙이가 손가락 뒤어가지고 징징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옥순씨가 저번 주처럼 이번 주도 표정이 완전 그냥 정색, 완전 열받는데 카메라 없으면 쌍욕하는데 쌍욕을 참는 그 얼굴이 오늘도 나왔었어요. 소고기 묵국 안 끓였죠. 하겠어요. 벙벙이가 하겠어. 너무 막 징징대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막 이렇게 손가락 다쳐가지고 징징대고 그러니까 엄마 보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옥순씨는 너무 싫은 거야. 집에 가 이렇게 또 하니까 또 벙벙이는 서운해하고. 근데 이게 옥순씨가 보면은 다 아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벙벙이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은 좋아하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옥순씨는 벙벙이 같은 이런 남자를 극혐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해주기 싫은 거야. 무슨 말 해주면은 얘가 좋아하고 해버리는지 다 알지만은 이미 다 그거를 아는데 해주고 싶지 않다 보니까 듣기 싫은 거고 짜증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벙벙이가 말한 것 중에, 벙벙이가 좀 옥순씨가 그래도 누나잖아요. 벙벙이가 말한 것 중에 좀 말이 되게 세고 농담으로라도 들으면은 상당히 기분 들어올 만한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대표적으로 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옥순씨한테 궁시렁대면서 옥순이 너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리고 사람 정 떨어지게 한다, 그리고 사람 참 힘들게 한다, 그리고 옥순이 너는 싸우기 싫은데 싸우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단순히 옥순씨가 벙벙이한테 벙벙이 다친 거 공감해주지 않고 뭔가 걱정해주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을 되게 재수없게 하더라고. 이게 여러분 근데 말이 아무리 방송이고 본인 딴에는 뭐 방송각을 잡았는지 정말 서운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말이 진짜 약간 재수가 없어. 계열받아. 지금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도 계열받아가지고 쌍욕 튀어나올 텐데, 남자로도 전혀 안 보이고 맨날 징징대고 있는 이 벙벙이가 나한테 함부로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고 정 떨어진다 그러고 사람 참 힘들게 한다 그러고 안 싸우려고 했는데 싸우게 만든다 그러고, 이러면은 진짜 계열받지. 본인만 피곤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잖아요. 옥순씨는 나름대로 다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제작진도 힘들고 촬영하는 사람도 힘들고 다 힘드니까 자기 아픈 거 티 안 내고 그러고 있는데, 여기 벙벙이는 손가락 좀 뒤었다고 계속 징징대다가 자기 징징대는 거 맞춰주지 않는다고 공부해주지 않는다고 막말하니까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옥순씨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한국 가면 차단할 거다. 영식이 같이 완전 이런 하남자애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다. 실수를 하는 건 내가 포용할 수가 있는데 남 탓하는 건 성향이기 때문에 차단하겠다. 저 이 말이 너무 공감돼. 남 탓하는 거는 진짜 성향이야. 고쳐지지가 않아. 본인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라 가지고 이렇게 벙벙이 같은 이런 스타일은 고쳐질 수가 없어요.
잠깐 반성하고 그럴 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죄송한 거 잠깐이야. 또 그래. 사람이 그렇게 금방 변하지 않아요. 남 탓하는 거는. 그리고 또 정 떨어진다는 말 있잖아요. 이 정 떨어진다는 말도 옥순 씨가 정 떨어진다는 말을 안 했어요. 그냥 야 진짜 너 진짜 싫다. 너 왜 이렇게 방송각 보는 것 같다. 너 방송하는 거냐. 그렇게 하면서 아 너 그렇게 하는 거 너무 싫다고 했는데 벙벙이는 거기에 긁혀가지고 옥순이 너가 정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나도 너한테 정 떨어진다고 하는 거다 하면서 또 우기더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답이 없어. 그렇게 말을 하는 것도. 설령 옥순 씨가 정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도 본인도 똑같이 정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야 돼? 설령 정 떨어진다는 얘기를 했어도 미주 씨가 가이드고 본인 직업이 이제 여행하다 다친 사람도 돌봐주는 게 직업이잖아요. 미주 씨가 연고 발라주고 챙겨주니까 미주한테 찝쩍대. 아 정말 어글리 코리안이야. 이 관광 가이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 이 벙벙이 같은 스타일. 자기는 그냥 직업이라서 내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여행자가 손을 뒤엎고 다쳤다니까 어쩔 수 없이 귀찮아 죽겠지만은 해줘야 되니까 해준 건데 그거를 계속 발라줬다고. 미주님 뭐 어디 사세요? 미주님 한국 오세요. 미주 씨한테 막 찝쩍거리면서 미주랑 여행하고 싶다 그러고. 옥순 씨한테 그런 말 할 거야? 옥순 씨 앞에서 미주랑 여행하고 싶다 그러고. 지금 나는 솔로가 아니잖아요. 인터뷰할 때 뭐라 했냐면은 내 이제 1순위는 미주라고. 미주 누나야. 본인이 연하남 누나들한테 그러니까 누나들한테 먹히는 연하남도 아니고 미친 거야? 지금 완전 그냥 악플 받으려고 작정했는지 벙벙이가 지금 정신줄을 놓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러분 제가 부산 쪽 경상도 쪽 친한 동생도 있고 그런데 부산 쪽에 또 이제 옛날에 친구가 사업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뭐 부산에서 이제 풀코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지 않았어요? 남자분들? 부산에 있는 친구들이나 혹은 군대에서 야 부산 오면은 풀코스로 쏠게. 진짜 부산 가서 풀코스 받아보잖아요? 별거 없다. 돼지국밥 먹고 끝이던데. 돼지국밥 먹고 꼼장어에다 술 먹고 끝이었어. 풀코스 뭐 별거 없어. 서울에서 노는 게 훨씬 재밌어. 서울에서 먹는 게 훨씬 맛있고 별거 없어요. 오늘 벙벙이도 그 풀코스 얘기하면서 자기가 풀코스를 대접하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부산 오면은 막상 풀코스가 별거 없습니다. 부산 풀코스 점심에 국밥에 저녁은 회에 소주 먹을 것 같다. 맞아요. 맞아. 아니 꼼장어 먹기도 하고 꼼장어. 저는 꼼장어 먹었던 거 기억나요. 영식이 옥순보다 5살 어리면 33인가요? 아 영식이 어리네? 완전 어리네. 애기네 애기. 옥순씨가 지금 38인가 그러면은 어니 벙벙 영식이는 33이면은 완전 어리네. 이렇게 어린애가 지금 깐족되고 있는 거야? 누나한테? 그리고 여러분 아침에 프로틴을 먹었잖아요. 아침에 프로틴 그 단백질을 먹고 자기가 이제 바디 프로필 찍어야 된다고 하면서 프로틴을 먹은 다음에 프로틴 헹군 걸로 양치했잖아요. 프로틴 헹군 걸로 양치하다 보니까 물 아낀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찝찝하잖아. 그러고 나서 와가지고 옥순씨 화장하는 동안에 완전 물이 지금 없는데 물을 엄청 써버리더라고. 더군다나 물을 틀어놓고 그냥 씻어버리고. 너무 개념이 없어. 알만한 나이인데 33이면은 그거를 이게 나쁘게 보면은 옥순이 씻을 때 못 씻게 하려고 일부러 물을 그렇게 다 써버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다니까. 맞아. 주변 생각 못할 뿐더러 이기적이고 밖에서 밥 먹는 것도 옥순씨가 감기 걸려서 목소리도 막 진짜 감기무살 심한 목소리잖아요. 더군다나 옥순씨가 추우니까 자기는 안에서 먹겠다고 했었어. 근데 그거를 고집 부려가지고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결국에는 밖에 나와서 먹으면서 옥순씨가 춥다고 하고 힘들어하니까 그러길래 가위바위보 이기셨어야죠. 이렇게 말해. 가위바위보 이기셨어야죠. 깐족되는 것도 한두 번이지. 더군다나 지금 여행이 편한 여행도 아니고 엄청 힘들고 고되고 더군다나 감기 몸살과 함께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깐족되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어니 벙벙이는 들떠있어요. 옥순씨 너무 괜찮아요 여러분. 그때 괜히 옥순씨가 그렇게 몰표받았던 게 아니었던 것 같아. 진짜 너무 매력있고 털털하고 솔직하고 괜찮으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옥순이 그냥 이미지 메이킹이다 착한 척 하는 거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환경 자체가 아무리 카메라 앞이라 하더라도 이미지 메이킹 한다 하더라도 감기 몸살 걸린 상태에서 되게 불편하게 여행하는 거잖아요. 몽골. 더군다나 꼬리뼈도 다 까졌고 꼬리뼈가 다 까져서 피랑 진물로 팬티가 다 젖었대요. 엄청 불편할 텐데도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거 보면은 옥순씨가 되게 참 인내심이 좋은 거야. 인내심이. 그것만으로도. 맞아요. 앙리 말씀대로 이미지 메이킹이라도 정말 저 환경에서 저러는 거 대단한 거예요. 저 환경에서. 반면에 영식이는 벙벙이는 그냥 본성이에요. 본성. 원래 힘들면은 여러분 본성이 나오거든요. 이분들이 연기자가 아니고 다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정말 있는 그대로 결국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재밌는 장면 한 15분 20분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이동하는 거 나오고 그렇습니다. 재밌는 거 잠깐 나오고. 오늘은 벙벙이가 손가락 뒤었다고 징징대는 거 그거 말고는 내용이 없었다. 극한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나오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복행이 컨셉을 잘 잡은 게 여행을 가면 성격이 좋은 사람들도 서로 친한 사람들도 결국에는 막 관계가 나빠지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솔로에서 나왔던 출연자들이 지복행에서 나는 솔로 때보다도 본성이 나오는 거를 이제 컨셉 잡아서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고
보고 몽골 안 가죠. 원래도 안 가는데 더더욱 안 가죠. 사막 봐서 뭐해? 몽골 여행 싸지도 않을 것 같은데 고생 해가지고 가가지고 사막 보고 낙타 타고 가서 뭐해요? 그 돈이면 제주도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나는 솔로 때 추락한 이미지를 끌어올리려고 이미지 관리 중인데 영식이 때문에 빡치는 중이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영식이를 진짜 조져놓으면은 더 이미지가 좋아질 거라 봅니다. 오히려 방송에서 이번에 지버킹에서 이 깐족대는 벙벙이를 제대로 조지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옥순씨 이미지가 훨씬 좋아질 거라 봐요. 여러분들 다들 어니 벙벙 영식이 때문에 다들 많이들 분노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본방을 보면서 투표를 해봤는데 손절이 싫은 벙벙이와 손절이 쉬운 옥순 누가 더 공감되나요? 여기서 손절이 쉬운 옥순이가 더 공감된다고 여러분들이 투표를 많이 해주셨어요. 81%나. 좀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동생이기도 하고 벙벙이가 옥순이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옥순씨가 뭐라고 이렇게 매달릴까? 손절을 누군가 나를 손절하겠대. 그러면은 응 알았어 하고 그냥 하면 되잖아. 이 둘이 만나봤자 2년이 얼마나 됐다고. 이 둘이 만나봤자 2년이 오래 안 됐어요. 뭐 시간으로 합쳐봤자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이야. 나는 솔로에서 만나가지고 5박 6일 동안 있었고 그 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가 이번에 지복행으로 만나가지고 여행하는 거잖아요. 그 시간들을 다 합쳐봤자 끽해봤자 2주도 안 되는 기간인데 어니 벙벙이는 뭐 그렇게 옥순씨가 대단하다고 그렇게 매달려. 그리고 옥순씨한테 손절당한다는 게 그게 뭐 그렇게 슬퍼가지고 집까지 짜는지. 저는 처음에 지복행 맨 처음에 일부 보기 나올 때 벙벙이가 막 우는 거 나와가지고 뭐 때문에 울었을까? 뭐 옥순이한테 한 대 맞았나? 이런 생각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손절당해서 우는 거였어. 손절당해서. 아 진짜요? 지금 둘 다 언팔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손절 당하는데 뭐하러 매달리냐 이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매달렸는데 이게 벙벙이 얼마나 창피해. 쪽팔려. 옥순씨가 손절한다면은 아 그래 손절하나 보다. 그래 손절하자 하고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고 밥 먹을 때만 어쩔 수 없이 밥 같이 먹고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내내 나 손절하지마 손절하지마 집까지 짜면서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손도 잡으면서 풀라 그러고. 봐봐 지금 결국 한국 와가지고 손절당해가지고 서로 언팔되어 있고 무슨 의미가 있어. 괜히 이 방송으로 박제만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다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 돌아다니고 또 영상으로 다 남아있을 거 아니야. 벙벙씨가 오히려 깔끔하게 그래 손절하자 이렇게 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진짜 너무 아쉽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물론 벙벙씨가 원인 제공을 많이 하긴 했어요. 계속 벙벙씨가 옥순씨를 긁었죠. 옥순씨도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다친 데도 있고 한데 자꾸 자기 아픈 거 안 알아준다. 그리고 계속 옥순씨한테 이미지 메이킹한다.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깐족됐어요. 계속 그렇게 깐족되는 게 누적이 되다 보니까 옥순씨가 이제 오늘 제대로 터진 거죠. 그래서 이제 옥순씨가 너같이 억지 부리고 어른답지 못한 남자는 내 인간관계로 두고 싶지 않다면서 손절을 한다고 얘기는 했는데 벙벙씨가 그러면은 아 그냥 알았다고. 내가 뭐 미안한 건 미안한 건데 뭐 손절한다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랬어야 되는데 계속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릴 때 부모님이 야 너 여기 두고 간다 그러면은 어릴 때 나 두고 가지 말라고 막 울면서 막 잘못했다면서 따라오잖아. 그런 애를 보는 느낌이었어. 애. 깐난 애들이 보통 한 4살 5살 되는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은 너 그냥 여기 있어 너 여기 두고 갈 거야 그러면은 막 두고 가지 말라서 막 울잖아요. 그런 거였어. 딱 너무 그런 모습이었어. 벙벙이도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 아니에요? 30대 중반 이 친구가 옥순씨한테 손절당한다고 그게 뭐 그렇게 슬퍼가지고 그래? 욱해서 말한 것 같다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그래도 옥순씨를 나는 솔로도 리뷰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지버킹도 리뷰하고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옥순씨는 욱해서 말한 것 같지 않아요? 내가 봤을 때는 옥순씨 손절 멘트는 너 짜증나니까 남은 시간 선 지키자 이 뜻이 아니라 그냥 정말로 진심으로 야 난 너랑은 끝이다. 나는 너랑은 다시는 안 본다. 이 지버킹 찍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그냥 유지하는데 한국 가면은 진짜로 너랑은 손절이다. 진심이었다고 봐요. 왜냐면은 여러분 제가 좀 약간 옥순씨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저도 옥순씨처럼 대놓고 말하진 않아. 옥순씨가 오늘 그 얘기했어요. 벙벙이한테. 나는 손절한 사람들 그 손절 당하는 사람들이 모르게 손절하지 대놓고 손절하진 않는다. 손절하는 이유 말 안 해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도 옥순씨랑 상당히 좀 그런 부분 비슷해가지고 저도 그냥 조용히 이제 피하는 스타일. 그래서 옥순씨가 벙벙이한테 얘기하는 거 보고 저 친구가 저거 진심이다. 다만 너무 벙벙이한테 직접적으로 손절한다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거는 조금 그랬죠. 물론 옥순씨가 그동안 벙벙이한테 참은 게 많았어요. 벙벙이가 계속 랜턴 사건부터 해가지고 랜턴 사건 때도 이제 벙벙이가 많이 우기기도 했고 화가 나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랬거든요. 벙벙이도. 그리고 오늘도 또 이제 그렇게 옥순씨랑 대화하다가 벙벙이가 이제 자기가 욱하면은 소리가 커지고 목소리가 커지고 그런 모습이 종종 나오고 우기는 것도 나오고 영식이나 옥순이나 지들이 연예인인 줄 아나 이미지 메이킹을 얼어주기를
일어났는데, 근데 솔직히 여러분 둘 다 이미지 메이킹이긴 하잖아. 솔직히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옥순 씨도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 할 게 없다고 하지만은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이미지 메이킹 같긴 해. 벙벙이도 이제 본인이 이미지 메이킹 하는 게 좀 있긴 하고, 둘 다 좀 이미지 메이킹이긴 하죠. 옥순님은 인터뷰할 때 내가 이미 방송에서 많이 욕먹고 해가지고 이미지 메이킹 할 게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래저래 뭔가 동물을 사랑하는 모습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뭔가 좀 이미지 메이킹 같은 모습들이 있긴 했잖아요. 너무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런 모습도 좀 있었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맞습니다. 옥순씨 꿈이 TV 나오는 사람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벙벙이도 옥순씨가 예리하게 지적한 것처럼 벙벙이가 자꾸 여기 옥순씨한테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한 거는 벙벙이 스스로도 뭔가 나는 솔로 24기 때 너무 밑바닥인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좀 옥순씨랑 같이 지복행 나오면서 이미지를 좀 더 좋게 괜찮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나온 거고, 둘 다 뭐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나온 게 맞죠 뭐. 저는 이미지 메이킹 부분은 둘 다 뭐 또이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벙벙이가 너무 옥순씨한테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지적을 많이 하니까 그게 너무 깐족되는 것 같아가지고 꼴보기 싫은 부분이 있었죠. 그냥 둘이 결혼했으면 이라고 하는데, 근데 702님 나도 그런 생각했어. 둘이 뭔가 잘 어울리지 않아요? 아니 난 농담이 아니라 둘이 그냥 이렇게 지지고 볶고 하면서 결혼하면 좋지 않을까? 왜냐면은 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옥순씨처럼 인간관계에 대해서 너무 막 쉽게 손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벙벙이처럼 매달리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좀 이렇게 결혼생활 유지도 되고 하잖아. 본인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면 무조건 갔다 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벙벙이처럼 이런 친구랑 결혼하면은 그 벙벙이가 또 조종 컨트롤이 쉽잖아요. 벙벙이가 또 컨트롤이 쉽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둘이 결혼한 것도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벙벙이가 여러분 좀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이 되게 비호감이고 심푸치노인가? 여기에 침 고이고 그러긴 해도 벙벙이라는 캐릭터 자체가 되게 귀여운 면이 있어요. 근데 언팔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데 현실은 언팔이네. 진짜 언팔한 게 너무 웃겨. 서로 진짜로 언팔한 게 진짜 손절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채팅에 이런 채팅 있었거든요. 벙벙이는 불쌍하다가도 다시 열받게 만드는 게 있다고 어떤 분이 채팅으로 얘기하셨는데, 그 말에 너무 공감돼요. 벙벙이가 이제 옥수씨가 손절한다고 하니까 불쌍하게 자꾸 매달렸잖아요. 자기 손절하지 말아달라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너무 무섭고 손절당한다는 게 너무 무섭고 겁난다고 하면서, 그럴 때는 안쓰러워 보이다가도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다음날 아침 돼서 벙벙이가 옥수님 자리에서 바닥에 물 흥건하게 흘리면서 자기 얼굴 씻었잖아요. 그런 거 볼 땐 또 열받아. 결국에는 열받아요. 벙벙씨가 계속 지복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뭔가 사람을 계열받게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옥순이 성격이 좀 저랑 비슷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싫다는데 자꾸 이렇게 하면 더 정 떨어지거든요. 이미 끝이야. 안 돼. 끝났어. 근데 상대방이 자꾸 이렇게 했던 얘기 했다고 그러면은 오히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미안해지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냉정해지고 더 문이 확 닫히곤 하는데, 옥수님이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벙벙이는 계속 이렇게 다음 주 보니까 손절 안 할 거지? 손절하는 거 풀어줄 거지? 손절 안 할 거죠? 계속 그렇게 물어보잖아. 아마 더 완전 정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옥수님 성향상. 아마 근데 그런 부분은 옥수님 뿐만 아니라 저랑 옥수님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분들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 유튜버지만 아마 라이브 하면서 구독, 좋아요 해달라는 말을 한 3번 정도밖에 안 하거든요. 2번, 3번? 2-3번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렇게 약간 좀 텀을 많이 두고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많이 얘기하면 많이 얘기할수록 구독을 해주긴커녕 구독 취소하고 싶어지거든. 사람 심리가 그런 게 좀 있어요. 여러분 구독해주세요 이거를 거의 한 10분에 한 번씩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처음에는 구독해야겠네 하다가도 그 다음에 계속 한 자주 얘기 듣다 보면은 뭐 자꾸 구독해달라 그래. 짜증나네. 구독 취소. 이렇게 된다니까. 아무튼 여러분 보면은 사람들 심리가 보통 그래요. 오히려 막 계속 해달라고 하면은 더 해주기 싫어지고, 그냥 얘가 이 친구가 이런 걸 원할 텐데 하는데 그런 말을 굳이 안 하잖아요. 얘 뭐지? 궁금해가지고 해줘야 되나? 해줄까? 이러고 반대야 반대. 그래서 벙벙이가 계속 손절하지 말아달라고 매달리기 때문에, 매달리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손절을 확실하게 당할 것 같아요. 제가 선마태아에게도 영식에게도 느껴지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칭찬해주려고 하다가도 해주기 싫게 하고 짠해 보이다가도 열받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벙벙이가 또 생색까지 내요. 낙타 타고 가면서 옥순씨가 신나서 정말 이렇게 파마에도 와보고 너무 즐겁습니다 라는데, 벙벙이가 무슨 얘기했냐면은 지금 옥순씨 이거 다 누구 덕분입니까?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 진짜 기분이 막 좋아지다가 갑자기 그냥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듣는 순간 누구 덕분은 무슨 개뿔이 누구 덕분이야. 벙벙이가 너무 지금 저번주도 그렇고 벙벙이 리뷰할 때마다 살짝 연예인병이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벙벙이가 지금 약간 붕 떠있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인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연예인병이 좀 와가지고
돼가지고 많이 붕 떠있어요. 적당히 해야 되는데 옥순씨 성격상 진짜 정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벙벙이의 또 나쁜 버릇 중에 하나가 정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는 거, 방어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그렇게 말하면은 대화하는 사람이 말하기가 싫어지죠.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이 부분만 넘어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벙벙이가 또 웃긴 거는 그 와중에 옥순씨한테 기분 나쁜 게 있으면은 본인이 잘못한 게 명명하게 있어도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요. 목소리 크게 하면서. 본인이 잘못한 게 이만큼이면은 본인이 잘못한 거 이만큼은 그냥 넘어가 버리고 약간이라도 억울한 거 요만큼을 갖고 화를 내요. 그러니까 이게 대화가 이어질래 이어질 수가 없죠.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고 대화가 돼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니까. 그래서 벙벙이랑 옥순씨랑은 언팔까지 하게 되는 결말로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벙벙이가 눈치가 없고 그래서 재밌어요. 적당히를 모르고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재밌더라고. 그래서 지금 702님께서는 방송 체질이 좀 있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벙벙이는 지금 방송 의식해가지고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해서 그래요. 유라 미소님 말씀도 저는 좀 공감이 돼요. 벙벙이가 이번에 본인 방송을 재밌게 하고 싶어가지고 나름 그거 생각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역효과가 나는 거지 않나 싶습니다. 방송 의식해서 하는 것 같은 것 중에 또 하나는 오늘 옥순씨가 자기 엄마가 오이소박이 잘한다고 하면서 오이소박이 먹고 싶다고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벙벙이가 장모님? 하면서 이렇게 또 드립치더라고. 이런 것도 좀 약간 방송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계속 옥순씨 긁으려고 이미지 메이킹 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방송 의식하면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옥순씨한테 계속 몰리다가 옥순씨가 너는 그래서 안 된다, 너랑은 손절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벙벙이가 이런저런 핑계대고 변명하다가 갑자기 드리프트를 엄청 확 꺾어가지고 옥순이 다시 너한테 빠지게 되고 널 좋아하게 될까봐 그래서 내가 너를 밀어내는 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 그것도 되게 좀 뜬금없었어요. 갑자기 옥순씨한테 몰리다가 고백 공격하니까 옥순씨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벙쪄하고, 나름 분량을 생각하고 방송 생각해서 그러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옥순씨도 이미지 메이킹이 있었긴 하지만은 옥순씨보다도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은 벙벙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옥순씨가 그 얘기 했거든요. 내가 같은 동기 애들한테 들었다, 너가 우리 동기 애들한테 카톡으로 옥순이 챙겨주는 이미지로 갈 거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 다 들었는데 오히려 이미지 메이킹 하는 건 너가 아니냐 이렇게 딱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 대고 벙벙이가 너무 억울하다면서 화를 내면서 소리 크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욱하는 모습이 전국을 찔려가지고 그러는 거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자기 동기들한테 옥순이 챙겨주는 이미지로 갈 거라고 하는 얘기를 뭐하러 해. 그리고 여러분 옥순씨가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벙벙이가 이렇게 반박하고 변명하고 그럴 때마다 옥순씨는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 다 조목조목 얘기를 해주거든요. 벙벙이가 자기가 잘못한 거 인정하면서 다시 옥순씨한테 너한테 다시 빠질까봐, 누나한테 빠질까봐 그런 거라고 했을 때 옥순씨가 뭐라고 인터뷰했냐면은 정말 벙벙이 말대로 나한테 다시 빠질까봐 거리를 둘 거라면은 애초에 여기 사막에 몽골에 오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벙벙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진정성도 하나도 없었고 좋게 안 들렸다. 다 변명이고 방어하는 걸로밖에 안 들렸다고 인터뷰했어요. 그러니까 옥순씨는 벙벙이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머리 꼭대기에. 벙벙이가 무슨 변명하고 핑계 댈 때마다 지금 다 자기 지금 위기 모면하려고 대충 둘러댄다고 이렇게 옥순씨가 간파하고 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이 다음 주에 손절을 안 당하려고 그렇게 막 붙잡는 것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미지 날아갈까봐 겁나가지고 계속 그러는 건가? 막상 옥순씨한테 지적당하니까 아 나 이거 이미지 큰일 났네. 그나마 나는 솔로 밑바닥이었던 거 올리려고 지버킹 나왔는데 옥순이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옥순씨한테 손절당하면서 완전 이미지가 더 추락할까봐 매달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현실에서도 벙벙이 같은 애들은 지가 머리 되게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수가 다 보여서 정 떨어집니다. 오히려 지인이나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으면은 수가 다 보이니까 나중에 막 놀리고 그러는 재미도 있긴 한데 벙벙이가 되게 답답하고 찌질하고 그런 모습이 나와도 엄청 밉지는 않아.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답답하고 정 떨어지고 그러는데 너무 막 밉거나 그런 것도 아니야. 벙벙이라는 캐릭터가 익숙해져가지고 24기 때는 벙벙이가 막 즙 짜는 거 볼 때 엄청 공포스럽고 와 정말 기괴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오늘 또 이제 옥순씨한테 손절당하는 것 때문에 겁난다고 하면서 즙 짜는 거 볼 때는 이분이 원래 이랬기 때문에 밉지가 않았어요. 근데 지복행이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지복행이 몽골편이 좀 뒤늦게라도 약간 재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선마태아처럼 임팩트가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여기 어원이 벙벙편은 몽골편은 몽골편대로 그냥 재밌게 보는 것 같아요. 한 남자가 방송물 먹고 대도 않는 이미지 챙긴다고 저러는 것 같이 보이는데 옥순씨가 그래서 벙벙이한테 완전 정 떨어져 하는 것 같아요. 쌀먹님 말씀이 정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옥순이 눈에는 이번에 지복행 나와가지고 나를 챙기는 척하면서 이미지 챙기려고
하려고 하고 괜히 나를 나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너무 그게 수가 보이니까 완전 옥순 씨는 이번 지복행에서 정 떨어져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복행이 이번에 끝나고 또 다음에 출연자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지복행이 몽골 편이 좀 많이 망해가지고 다음 출연자가 누가 나올지가 너무 궁금하고 좀 히트 쳐야 될 텐데 다음에 누굴까 예상해볼까요? 몽골 편은 망했어. 다음에 누가 나올지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 선마태아 정도 되는 사람들 나와야 되는데 구옥순이나 선마태아 같은 그런 분들 정도 나와야 좀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지. 이거 뭔가 최근 기수? 최근 기수 중에는 강했던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26기 광수가 상당히 좀 지복행 나오면은 지복행에 어울리는 출연자긴 한데 26기 광수는 스스로 자멸해가지고 어렵고 사람한테 정 떨어진다 재수없다 이런 멘트 쉽게 하는 인간이면서 손절 멘트 듣고는 무섭다 징징거리고 그런 부분은 이중적이긴 하죠. 근데 여기 옥순씨도 너무 오래 참고 얘기한 거긴 하지만 벙벙이한테 또 대놓고 손절한다 그런 것도 좀 그랬어 옥순씨도. 그리고 여러분 제 라이브에 기혼자 남자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부싸움 할 때 여자분들이 옥순이처럼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갑자기 순간적으로 옛날 생각났어. 결혼해서 부부싸움 할 때 여자분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얘기하고 남자분들 혼자서 이렇게 분해가지고 목소리 커지면은 이제 여자분들은 더 냉정하게 소리 지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려. 패턴이 있어 패턴. 부부싸움 할 때 패턴이 있어요. 아 이게 기혼자분들은 뭔지 알 거야. 되게 억울해가지고 별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근데 그거를 정말 이게 내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게 아닌데 억울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억울해서 얘기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야? 여기서 계속 말려. 방금 한순 쉰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 뭔가 그게 그 바이브가 있어요. 그 뭔가 남자 미치게 하는 본인만 논리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바이브가 있어. 옥순 씨가 하는 그 대화 패턴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물론 벙벙이가 상당히 잘못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은 옥순 씨도 너무 딱 그런 게 있어요. 완전 나만 논리적이고 너는 감정적이야. 이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그런 대화법이 있어요. 그러게 너무 확 와닿더라고. 아, 저 옥순 씨가 저런 스타일로 대화하네. 이런 게 있더라고. 연애할 때도 똑같아요. 아 근데 이게 연애할 때랑 결이 달라요. 연애할 때랑은 많이 달라요. 결혼 생활에서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분명히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고 오히려 와이프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대화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놈 되어 있네.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말하면 말할수록 꼬이는 거야. 말하면 말할수록. 그래서 옥순 씨하고 여기 벙벙이랑 대화할 때 그런 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리적으로 대화로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특히 내가 좋아하고 그런 내 와이프나 내 여자친구나 그런 게 이렇게 남녀가 대화로 말싸움을 해봤자 결국에는 남자가 잘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를 보면은 남자분들은 말이 없어집니다.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 보면은 여자분들은 말씀도 되게 많이 하시고 이 인간이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할 때 남자분들은 과묵하게 아무 말 없이. 제가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 케이스들을 너무 많이 봤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벙벙이가 여기 옥순 씨랑 말하면 말할수록 뭔가 본인이 일방적으로 되게 잘못한 것 같고 꼬이는 거야. 머릿속은 하얘지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소리 지른대. 무슨 말을 해? 솔직히 벙벙이가 소리를 그렇게 지른 것 같지는 않아. 여러분들도 그렇게 느끼죠? 벙벙이가 엄청 막 소리 지르고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무슨 말만 하면은 목소리 커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한다고 하니까 벙벙이가 무슨 말을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내가 지금 흥분했구나. 옥순 씨가 그렇게 주입을 시킨 거예요. 너가 지금 말할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있다 라고 하니까 벙벙이가 내가 지금 흥분했나 보다 하면서 스스로 갑자기 죄책감 들면서 옥순 씨의 대화에 말리는 거죠. 여기 벙벙이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잖아요. 벙벙이도 나름대로 억울한 게 있고 사실은 내가 너한테 이미지 메이킹 하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인터뷰할 때 보니까 24기 옥순 씨한테 너무 나는 쏠 때 밑바닥 모습만 보여줘가지고 내가 잘하고 싶어가지고 잘하려고 하는 이미지 메이킹이었다 이런 논리였는데 그런 논리를 제대로 말하고 싶어도 옥순 씨가 너는 지금 소리 지를 정도로 흥분해 있다고 이렇게 주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거 신경 쓰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막 꼬이는 거야. 계속 막 내가 말하면 흥분해가지고 오히려 옥순이한테 잘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더군다나 옥순 씨가 손절이라는 그 장치를 깔아놨기 때문에 더 뭐 꼬이는 거죠. 기혼자분들 있잖아요. 기혼자분들 남자분들 이게 답답해. 기혼자 남자분들 계시면 너무 궁금할 텐데 부부싸움 크게 하면은 남자분들이 이혼하자는 얘기 많이 안 해요. 근데 여자분들이 이혼한다는 얘기 깔아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은 소리 지른다고 막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말을 못해. 약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약간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되다 보니까 벙벙이 나름대로 할 말이 있었는데 제대로 할 말을 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벙벙이가 좀 더 자기 나름대로 소신껏 얘기할 수 있기도 했는데
했는데 옥순 씨가 냉정하게 손절한다고 하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손절당하기 싫어가지고 말도 똑바로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벙벙이도 억지 부리는 게 있지만은 옥순 씨의 대화법도 상당히 좀 그러했다. 근데 여러분, 옥순 씨가 지적한 거 중에 벙벙이 너가 나한테 뭐 챙겨주고 잘해주고 그런 거는 네 이미지 좋게 하려고 네 가식적으로 이미지 메이킹 한 거라고 얘기한 거는 벙벙이가 좀 억울해 할 만했어요. 그 얘기 듣고 벙벙이가 아니라고 하면서 욱했거든요. 그 부분은 벙벙이가 억울해 할 만했는데 억울해서 약간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역으로 옥순 씨한테 말린 것 같아요. 그 대화에서는 오히려 벙벙이가 차분하게 얘기했으면 좋았을 텐데 벙벙이가 아직 순진하고 옥순의 대화에 말리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욱하면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다 보니까 옥순 씨가 너가 목소리 커지고 하는 거 나 불편하다, 너 되게 나를 불쾌감을 준다고 해가지고 벙벙이가 눈치 보게 만들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벙벙이는 오히려 말하면 말할수록 말이 꼬일 수밖에 없고 옥순 씨는 말하면 말할수록 옥순 씨 말이 맞을 수밖에 없고 그런 식으로 대화가 흘러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뭐 벙벙이는 불쌍하게 보이다가도 열받게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딱 봐도 챙기는 거 없었고 깐족대기만 와서 사람 긁는데 근데 초반에는 벙벙이가 옥순 씨한테 목베개도 챙겨주고 많이 그러긴 했어요. 그리고 옥순 씨도 머리 감으라고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김치찌개 해주는 것도 뭐 나름대로 옥순 씨한테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다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왠지 다음 주에도 울지 않을까 싶어요. 객관적으로 영식이랑 옥순 중에 누가 더 좋은 사람이 생각하나요? 좋은 사람보다는 그냥 저는 옥순 씨 타입이 더 결이 맞아요. 왜냐면은 남자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제 라이브 보시는 남자분들 공감하실 텐데 그 정도가 아닌데 자기 주제에 안 맞게 까부는 친구 있으면은 되게 때려주고 싶어요. 남자분들끼리는 이 친구가 어떤 애인지 알아. 성향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결이 어떤 친구인지 아는데 자기의 그런 거랑 안 맞게 뭔가 잠깐 뭐 무슨 운 좋게 뭐 돈을 좀 벌든 아니면은 뭐가 됐든지 간에 갑자기 막 들떠가지고 막 자랑하거나 까분다거나 혹은 나쁘게 말하면 깝치면은 되게 때려주고 싶고 그런 게 좀 있어. 그래서 영식 씨는 좀 살짝 그런 타입인 것 같아서 영식 씨는 살짝 좀 까불고 그런 타입이어가지고 오히려 손절을 잘하는 옥순 씨가 괜찮죠. 옥순은 이성 자체에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남자에 질린 느낌이에요. 여러분, 옥순 씨가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가 14년 동안 살다가 최근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인연에 대해서 허무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냥 인연 자체에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선마태아 때처럼 신드린 리뷰가 재밌는데 지보킹 다음 타자 누구일까요? 다음 타자 지금 지보킹 망해가고 있어가지고 혁식이 정도 나와야 돼. 혁식이나 아니면은 칠공칠 베이비 영철, 26기 광수 뭐 이런 사람들 나와야 다시 좀 뭔가 살아나지. 지금 뭔가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지보킹 폐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팩트 있는 사람 나와야 돼. 임팩트 있는 사람. 16영숙 나오면 히트 치겠죠. 16영숙 근데 16영숙은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아까 어떤 분 얘기한 것처럼 선마태아만 나오고 여자 출연자만 바꿔서 나오는 거. 선마태아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지보킹 살아나. 선마태아 정도 돼야 지보킹이 살아납니다. 오늘도 지보킹 재미없었나요? 네, 재미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7시간 진짜 말이 돼? 별보로 이동하는데 7시간을 걸려서 이동을 해요. 근데 정작 7시간 걸려가지고 도착을 했는데 별이 딱히 안 보여. 지금 일주일 동안 이동해가지고 기껏 와가지고 별 보러 왔는데 별 보러 온 그날이 비수기여가지고 별이 잘 안 보여. 이거 얼마나 이게 뭐야?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이거를 깨닫게 해주려고 일주일을 이렇게 몽골에다가 갖다 버린 건가? 오늘 방송에 나오는 그 별 있잖아요. 그런 별은 강원도 가면 더 잘 보여. 강원도를 가세요. 강원도 가면은 별이 훨씬 잘 보입니다. 몽골까지 가가지고 기껏 가서 완전 볼 것도 없는데 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기껏 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도착해서 하늘 보니까 별 몇 개 보이지도 않고 오늘 방송 보니까 별 3개 보이던데 3개? 이게 뭐야? 아니, 벙벙이가 하는 짓이 그렇지 괜히 별 보러 가자고 해서 시간 낭비입니다. 옥수님도 내심 기대했겠죠. 그래도 뭐 방송 각이 좀 나오고 재밌겠지. 이번에 방송으로 인해서 나도 좀 알리고 그런 거 기대하고 오신 것 같은데 옥수님이 개고생만 하다가 벙벙이의 말도 안 되는 드립이랑 이런 가시적인 멘트들 그런 거 이제 견디면서 참으면서 그렇게 일주일을 견디다가 이제 한국으로 다음 주에 드디어 돌아가는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몽골편 끝입니다, 여러분. 카메라가 못 담아서 그래요? 그래도 못 담아도 별로 볼 거 없는 것 같아. 저는 사실 그런 거 기대했어요. 워낙 계속 이동만 하고 진짜 일주일을 이동했잖아요. 하루 7시간씩 이동만 하고 씻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그런 완전 고생 끝에 완전 오로라가 보이고 봤는데 막 눈물이 막 줄줄 나올 정도로 대자연의 그런 위대함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경관 엄청난 압도되는 그런 거를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 별 3개 나오고 띠 끝. 그러면서 그 MC분들이 지금 몽골이 비수기여가지고 별이 딱히 많이 안 보인다고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장난해? 시청자들도 뭔가 기대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대 안 했어요? 저는 사실 좀 기대했어요. 이렇게 이동을 오래 하고 고생 많이 해서 화장실도 못 가고 샤워도 못 하고 해서 갔으니까 고생 끝에
하늘에 정말 별이 엄청나게 많이 보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별을 볼 수 있는 그런 거겠지? 정말 기대했단 말이야. 완전 똥이야 똥. 몽골 여행을 가면 안 된다. 이것만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방송 보면 볼수록 몽골 여행은 사람이 갈 곳이 아니다. 몽골 여행은.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가 또 빠졌어요. 제작진 차가 빠져가지고 이 제작진 차를 빼내려고 막 엄청 개고생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이 방송에서 카메라 찍는 제작진 차가 빠질 정도면은 이 차가 모래사막 달리다가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우 막 끔찍해. 여행하다가 진짜 편안하게 쉬고 힐링하고 좀 즐겁게 보내려고 휴가 겸 와서 몽골 여행하는데 차가 빠져가지고 계속 막 그렇게 바퀴 헛돌고 뒤에서 밀어야 되고 못할 짓이야. 아 이 몽골 진짜 보기만 해도 지치고 지복행 보잖아요? 그러면은 지복행에서 옥순씨랑 벙벙이랑 팔짱 끼고 불편하게 덜컹덜컹 거리는데 거기서 불편하게 계속 이러고 자고 있어요. 이러고 진짜 얼마나 힘들겠어. 더군다나 옥순씨는 꼬리뼈도 다 까져가지고 엄청 쓰라리잖아요. 그렇게 덜컹거리면서 자는 거야. 이렇게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누워서 자는 것도 아니고 정말 끔찍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여러분 그러네. 손절할 사람 그리고 정말 원수인 사람 있잖아요. 원수인 사람한테 몽골 여행을 추천하면 될 것 같아요. 몽골도 너무 극한으로 간 거 아닌가요? 근데 몽골 여행을 사람들이 뭐 가겠어요? 아 차라리 같은 사막이라면은 나는 두바이를 가겠어. 영식님 욕하는 건 아니지만 결혼하면 매일이 스트레스 받고 지칠 것 같아요. 같은 말 계속 들으면은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욕 아니에요? 벙벙이랑은 결혼 생활 못한다. 뭐 그 욕이잖아요. 그게 욕이지 뭐. 근데 하지만 구간해님의 말씀에 너무 공감합니다. 벙벙이는 1.5라고 끝나는 게 없어요. 계속 막 2절, 3절, 4절까지. 그리고 손절 얘기도 예고편에서 나온 거 이상으로 계속 손절 이제 뭐 풀 거냐고, 손절 안 할 거냐고, 손절 이제 안 할 거죠? 몇 번을 얘기하는 거야? 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그거를 계속 지나치게 반복해서 말하니까 이런 생각까지도 들더라고요. 방송에서 본인 이미지가 괜찮게 나와야 되는데 옥순한테 자기가 손절당하는 그림으로 나오니까 그게 너무 이제 속상하고 그래가지고 옥순이가 손절 풀면은 자기 이미지가 그래도 약간은 회복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기 이미지 때문에 옥순 씨한테 끊임없이 매달리면서 손절 풀어달라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벙벙이가 중간중간에 말도 안 되는 개드립을 쳤는데 오늘 옥순 씨 발냄새 난다는데 옥순 씨 발에다가 밥 비벼 먹고 싶다고 했나? 미친 거야? 그리고 제가 저번에 몽골 여행 첫날에 옥순 씨가 발냄새 난다고 하니까 벙벙이가 발냄새 맡고 자기가 맡아보겠다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그거 보고 벙벙이 일부러 저러는 거라고. 벙벙이 저 친구 일부러 옥순 씨 발냄새 자기가 맡고 싶어가지고 일부러 발냄새 맡는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오늘 이제 옥순 씨 발에다가 밥 비벼 먹고 싶다고 발에다가 뭐 비벼 먹고 싶대 밥을. 그 얘기 듣고 아 이 친구가 그때 진심이었구나. 벙벙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발냄새가 향기롭다. 비빔밥에 말아 먹어도 될 정도다. 저는 제 귀를 심했어요. 발냄새가 향기로운데 비빔밥에 말아 먹어도 될 정도다. 물론 벙벙이가 계속 옥순 씨가 저기압에다가 좀 손절한다고 하니까 옥순 씨한테 아부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건데 제가 만약에 옥순 씨라면은 벙벙이가 내 발냄새 향기롭다면서 비빔밥에 말아 먹어도 될 정도라는 얘기 듣잖아요. 그냥 같이 안 다닐 것 같아요. 내가 여자면 정말 이 남자가 너무 싫어. 너무 싫고 상정도 하기 싫고 말도 섞기 싫은 남자가 나한테 내 발냄새가 향기롭다면서 비빔밥에 말아 먹고 싶대. 막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해. 그러면은 저는 같이 못 다닐 것 같아요. 스테이님께서 출연료만 아니었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출연료 때문에 근데 벙벙이랑은 출연료가 뭐 지복행 출연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출연료 많이 받아도 굳이 벙벙이랑 이렇게 고생하면서 갔어야 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송인데 아무리 옥순 씨하고 좀 편해졌다고 해도 옥순 씨는 벙벙이를 그렇게 편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거든요.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벙벙이가 계속 옥순 씨한테 떡대가 크다. 중량값 좀 해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도 언제 그렇게 친해졌다고. 옥순 씨가 벙벙이랑 말도 섞기 싫어가지고 그냥 무시를 계속 해서 그렇지 벙벙이처럼 여자분한테 떡대가 큰데 떡대값 좀 하라고 그런 얘기해서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바로 쌍욕 날라오죠. 그래서 저는 벙벙이가 지복행 출연 전에는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런저런 큰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상당히 벙벙이 이미지가 좀 좋은 쪽에 속했어요. 좋은 이미지였어. 근데 이번에 지복행 나오면서 벙벙이가 너무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되도 않는 드립에다가 이상한 상황 연출해보려고 그러고 그 자연스럽지 않은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것만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벙벙이는 완전 그냥 박살나는 것 같고 옥순 씨가 그나마 이번에 지복행을 통해서 많이 이미지가 회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옥순 씨도 이번에 나수사계 나오잖아요. 근데 나수사계에서 옥순 씨가 또 나는 솔로 때처럼 또 돌아가셨더라고. 지복행 끝나고 나수사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옥순 씨가 그 얘기했거든요. 하도 벙벙이가 자꾸 자기 이미지 메이킹하고 자기적이고 인적인 모습만 나오다 보니까 벙벙이의 그런 가시적인 모습 때문에 오히려 내가 나는 솔로 때 남자 출연자들한테 그렇게 나도 인위적이고 좀 불편했겠다. 거울 치료가 좀 됐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옥순 씨가 지복행 끝나고 나수사계 나오는 거니까 좀 많이 성숙해지고 많이 나아져서 나수사계 나올
나올 줄 알았는데 어제 나서석에 봐보면은 옥순씨 나는 솔로 때랑 똑같던데. 그런 거 보면은 역시 사람은 쉽게 안 변해. 거울 치료 돼서 옥순씨가 상당히 또 변할 줄 알았는데 막상 여자 출연자들하고 경쟁해야 되고 남자 출연자들 있고 그러니까 나는 솔로 때랑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옥순씨가 오늘 인터뷰할 때 범범이가 하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막 이렇게 할 때 제작진하고 인터뷰했었거든요. 근데 옥순씨 뭐라 했냐면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참는 거를 잘해가지고 범범이가 좀 이렇게 귀찮게 하고 말도 안 되게 이런 걸로 막 힘들게 해도 자기는 뭐 잘 참는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약간 옥순씨가 울컥해하는 것 같더라고. 옥순씨는 나름 이 사막에서 엄청 압도되잖아요. 그 경관에. 옥순씨는 나름대로 이렇게 좀 감상에도 젖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벙벙이는 계속 그 전날 밤에 옥순씨가 뭐 손절 얘기한 것 때문에 손절 풀 거냐고 손절 용서해 주냐고 그 얘기만 하니까 너무 이렇게 벙벙이랑은 어딜 가도 폼이 안 나. 어딜 가도 개 짜증 날 수밖에 없어. 벙벙이랑은 정말 이렇게 막 즐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상도 좀 하고. 벙벙이는 계속 옆에서 언제 손절 풀 거냐 그러고 얼마나 이게 질려요 여러분. 질려. 너무 질려. 스테이님께서 어떤 환경에서 컸는지 옥순 궁금해요. 근데 옥순씨가 약간 인생에 파도가 있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지 않았을까? 인생에 파도가 있지 않았을까 싶다기보다도 옥순씨가 방송에 나오는 연예인이 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옥순씨 옛날에 한창 옥순씨 논란이라기보다도 한창 이슈 화제가 있었을 때 옥순씨가 옛날에 뭐 아나운서 시험부터 해가지고 다양하게 도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물론 픽업 아티스트도 그 중에 하나지만은 여론이나 그런 게 좋지 않았긴 했지만은 되게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 자기 생계를 위해서 본인의 꿈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도 좋은 남자도 만나봤겠지만은 뭐 이상한 남자도 만나보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던데. 근데 옥순씨가 보면은 되게 무던하잖아요. 그렇게까지 예민하지도 않고 그래서 밉상이 아니야. 방송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까지 밉상은 아니더라고. 벙벙이가 되게 밉상이고 질리고 그러지 옥순씨는 호감이에요. 오늘 라면이 출발하기 전에 사막 올라가기 전에 라면을 부었었는데 라면을 먹으려고 하니까 빨리 출발해야 된다 해가지고 라면 못 먹고 돌아오니까 3시간 동안 걸려가지고 돌아오니까 라면이 완전 불어가지고 그렇게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옥순씨가 그 불을 라면도 먹더라고. 라면이 완전 다 불어가지고 국물이 하나도 없는데 그거를 완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좀 옥순씨가 보면은 무던해요. 보통은 이런 거 어떻게 먹어? 안 먹을 거야 이러잖아요. 저만 해도 불은 거 그냥 안 먹어야겠다 이러고 말거든요. 근데 옥순씨는 그거를 그냥 맛있다면서 다 먹어버리더라고. 이게 뭐 방송이고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가식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옥순씨가 원래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원래 성격 자체가 털털하고 좀 그런 거 먹어버리고. 맞아요. 벙벙이가 긁어도 그냥 참고 이미지 관리가 아니라 옥순씨는 싫은 사람하고는 말도 섞기 싫은 거야.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내 감정 낭비한다고 생각해가지고 상종하기 싫어하는 거죠. 성질내서 뭐해. 귀찮게 성질내서 뭐해요. 굳이 카메라 있는 데서 화내봤자 귀찮고. 옥순씨는 원래 차단을 많이 한대요. 옥순씨라는 사람 자체가. 이 사람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차단을 많이 하고 한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깔끔한 것 같아요. 오히려 벙벙이처럼 이 관계에 집착하고 매달리는 사람보다 옥순씨처럼 끊을 때 잘 끊는 사람이 훨씬 더 괜찮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벙벙이가 너무 긁어도 통뼈부터 해가지고 떡대가 어떠니 발냄새가 향기롭다느니. 그리고 벙벙이가 참 센스가 없는 게 샤워하고 왔잖아요. 이 랜턴 그 후레쉬 그걸 얼굴에 비춰. 군대 있을 때 많이 혼났겠어 보면. 하는 행동들 하나하나가 참 진짜 사람 계열받게 하는 그런 게 있어. 아니, 눈에다 비추면 어쩌라는 거야. 그래서 옥순씨가 짜증내니까 눈부시다고 막 얘기하니까 조명이라고 이뻐서 조명 비춰주는 거라고.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그리고 저는 벙벙이가 좀 물론 이제 자기가 잘해보고 싶어서 방송으로도 재밌고 방송적으로 잘 나오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를 생각도 하긴 하지만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너무 벙벙이가 살짝 연예병이 왔다. 계속 다음에 또 나오겠다 그러고 개인 사비로 옥순씨랑 또 지복행 나올 거래요. 개인 사비로 옥순씨랑 여행을 갈 거라고 하니까 옥순씨가 유럽 여행은 비싸다. 항공비만 해도 되게 비싸다. 몇백만 원 한다고 하니까 여기 제작진한테 도움받아서 지원받아가지고 간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물론 농담이고 그러지만은 연예병이 왔다. 지금 이미 지복행이 한창 폼이 좋았었는데 선마태아 때 폼이 좋았는데 벙벙이가 나와가지고 완전 노잼에다가 지루해가지고 망가졌잖아요. 제작진이 미쳤다고 벙벙이한테 또 이제 투자를 합니까? 선마태아는 한 번 더 쓸 수 있겠다. 선마태아나 구옥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지복행이 볼만했어요. 재밌었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이게 지원을 할 수 있겠지만은 벙벙이한테 지원 안 하죠. 이제 옥순씨랑 별을 볼 때도 벙벙이는 계속 막 개들이만 쳐. 우리 뭐 다시 시작하자. 다음날 이제 한국 가는데 우리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저거는 내 별, 저거는 옥순별 이러고 있고. 옥순씨가 계속 받아주지 않고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계속 그래. 끝까지. 제작진이 바로 앞에서 카메라 들고 찍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벙벙이가 자기가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 들어가지고 너무 막 그 자연스럽지 않고 어색한 멘트만 치고 그러더라고요. 맞아. 우리 결혼했어요들이 또 그렇고 거사를 치러야 된다.
마키노집으로 가자 이런 얘기도 그렇고, 웬만하면 옥순씨도 본인이 방송 이런 거 좋아하니까 벙벙이 드립에 맞춰주고 팔만도 한데, 벙벙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옥순씨가 아예 안 받아주고 빨리 한국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벙벙이는 약간 몽골 같은 느낌이다. 볼 것도 없고 재미가 없다. 그리고 여행할 때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옆에서 혼자서 계속 혼잣말하고 떠들고 그러면은 되게 피곤하고 더 짜증나잖아요. 근데 벙벙이는 계속 옥순씨 옆에 있는데 카메라에다 대고 혼자서 나중에 옥순씨랑 결혼하는 미래의 남편분 세금 2배 내라 그러고 너무 뭔가 본인이 만들려고 해. 아까 스페셜 LT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동안 저번에 지복회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각자 출연자들이 여행 계획을 짜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계획 짠 대로 다니다 보니까 그런 걸 보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번에 지복행은 제작진이 패키지 여행처럼 코스가 있어가지고 그 코스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본인들이 계획을 짜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재미가 엄청 반감되고 더 지루하고, 그리고 제작진이 짜놓은 이 루트에 이 출연자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드립치고 멘트치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몽골편이 상대적으로 너무 지치고 질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벙벙이가 그 여행 가이드한테 오늘도 좀 찌쩍댔거든요. 어글리 코리안이야. 여행 가이드분이 벙벙이보다도 누나인데 무슨 생각이 들까? 벙벙이가 전혀 귀엽지도 않은데. 아무튼 이게 다음 주에 드디어 끝나는데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막만 보고 이동하는 것만 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정신건강에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저는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상당히 이제 좀 하고 나서 금요일날 에너지가 많이 방전되는 상태거든요.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에서 이렇게 몽골편 보면은 너무 힘들어. 다음에 누가 가니 카더라도 없죠. 일단은 제 라이브 채팅에서는 아직 안 나왔어요. 보통은 제 라이브 채팅에서 여러분들이 얘기해주는 것들로 많이 참고해서 얘기하거든요. 근데 뭐 누가 나온다는 얘기도 없고 그러네요. 근데 끝나는 것 같진 않아. 지복행이 이번에 몽골편으로 끝나는 것 같진 않은데 다음 지복행이 누가 나오는지가 예상이 전혀 안 됩니다. 양민희님께서 조색층이랑 사기 정수이랑 골싱사계 백합이랑 간다고요? 아 그래요? 그런 썰이 있어요? 다음 지복행이 조색층이랑 사기 정수, 무당, 그리고 골싱사계 백합. 골싱사계 백합이면 턱식인가? 양민희님 어디서 그런 정보 듣는 거야? 근데 이게 보면은 정보를 궁금해하면은 나온다? 너무 웃겨. 라이브를 하다 보면은 다음에 누가 나오지? 궁금하잖아요? 아 이거 뭐 커플을 이 사람 직업이 뭐지? 하면은 얘기하다 보면은 뭐 나와. 근데 상당히 근거 있는데? 상당히 그럴싸한데요? 어디서 그렇게 알아요? 양민희님 어디 나와? 진짜 그럴 것 같은데? 셋이 가는 건 아니고 언젠가부터 사기정숙이랑 백합이랑 인사 침묵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사기정숙이랑 백합이랑 인사 침묵하는지 또 어떻게 알아? 아니 근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아니 너무 구체적이야. 근거도 명확하네. 진짜 양민희님의 추리대로 다음번에 조색춘이랑 무당이랑 가고, 그리고 백합이랑 가는 거, 골신사계 백합이랑 가는 거 보니까 턱식이 말고 없는데? 턱식이랑 가겠네. 턱식이랑. 다음 지복행은 턱식이랑 백합이랑 그리고 조색춘이랑 사기 정숙, 무당 이렇게 가나봐요. 근데 정말 이대로 되면은 재밌긴 하겠다. 이번에 벙벙이 편은 정말 노잼이었는데 만약에 이제 정말 조색춘하고 무당 그리고 턱식이랑 백합 나오면은 재밌긴 하겠어요. 웬만하면은 아유 카더란데 안 믿어요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정말 진짜인 것 같아. 방송이 어디까지가 리얼인가요? 벙벙이 차단당했나요? 벙벙이랑 지금 24기 옥순이랑 서로 언팔인 거는 알고 있어요. 서로 언팔이래요. 저번에 채팅으로 채팅 보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이 알려주셨는데 둘이 지금 언팔인 상태라고 합니다. 언팔. 진짜 차단했겠지 뭐. 옥순씨가 지금 나이가 곧 있으면 40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옥순씨가 너무 냉정하다,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몰라가지고 이런 사람 별로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이를 먹을수록 내 에너지가 한정돼 있고 내 시간이 유한하다는 거를 이제 알게 돼요. 그래서 내 에너지하고 내 시간이 너무 소중해져.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벙벙이처럼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런 사람들한테는 굳이 내 감정 소모하기 싫고 내 시간 쓰기 싫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평소에 그렇게 어릴 때는 차단하지 않고 그랬던 사람들도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인간관계가 좁아지고 차단도 쉽게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그래서 옥순씨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뭔가 인간관계 자체가 유튜브 채널 보다 보면은 잘 보다가 얘 별로네 하고 구독 취소해버리잖아요. 그런 느낌인 거야. 그런 느낌. 인간관계가 점점 그렇게 막 깊은 관계가 잘 아니게 돼요. 가족이 아닌 이상 잘 그렇게 관계 유지가 뭔가 내가 억지로 노력해서 유지되는 관계라면은 놓아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일반인 베프끼리도 여행 갔다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거리가 멀면은 자연스러운 손절이 됩니다. 그것도 맞고요. 그리고 옥순이랑 벙벙이랑은 거리도 멀어요. 벙벙이가 창원이고 옥순씨가 서울인가? 거리도 멀고 하기 때문에 점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인간관계 자체가 넓어지는 게 아니라 좁아지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나이 먹을수록 결이 안 맞는 사람은 계속 안 맞는다는 거를 알아요. 노력한다 해서 안 되는 걸 알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뭐 안 맞아. 그러면은 애써 노력하지 않죠. 어릴 때는 그래도 뭔가 잘 보이고 싶고 잘 지내려고 하고 하는데
되는데 나이 먹게 되면은 그 귀찮다 보니까 아예 안 보고 말지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옥순 씨가 벙벙이보다 한참 누나잖아요. 벙벙이는 좀 많이 어리고 5살 어린가? 벙벙이가 30대 중반이에요, 중반. 옥순 씨가 30대 후반이고. 그래서 벙벙이는 이렇게 손절을 당하는 걸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옥순 씨가 여러분 솔로 민박에서 좋은 인연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사람들도 옥순 씨 정도 또래의 사람들은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상당히 그냥 수박 겉타기식으로만 관계를 맺는다는 거를 사람들도 다 느껴. 그러니까 옥순 씨를 겪어보는 사람들도 옥순 씨한테 딱 그 정도로만 대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아, 이 친구가 나랑 정말 친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송이다 보니까 적당히 그냥 지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걸 이제 다들 느끼기 때문에 딱 그 정도에서 끝날 뿐이에요. 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솔로 민박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거는 옥순 씨가 그렇게 노력할 것 같지도 않고 열심히 방송 의식하고 카메라 의식해가지고 자기 어떻게 해야 방송에 더 많이 나오고 플러팅 많이 할까 이렇게만 나오지 뭔가 정말 뭐 여자 출연자들하고 친구처럼 인연으로 이렇게 잘 지내고 남자 출연자들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거는 옥순 씨는 그렇게까지 생각 잘 안 할 것 같아요. 벙벙이가 호감이 있었으면 가방도 들어주고 불도 피워서 물도 데워서 챙겨주고 음식도 미리 양보해서 챙겨주는 옥순이가 감동은 나왔을 텐데 너무 어린애처럼 나 좀 봐줘 떼쓰는 것 같았어요. 근데 벙벙이가 호감이 있는데 벙벙이는 이런 식인 친구예요. 제가 봤을 때는 벙벙이는 호감이 있고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호감이 없어가지고 가방도 안 들어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벙벙이 스타일이 뭔가 좀 이렇게 살짝 좀 아쉬운 사람. 벙벙이는 그런 타입이라 생각해요.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답답하고 그런 거지. 예전에 탁형님이 24기 옥순 사귀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보라돌이님 말씀처럼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24기 옥순 사귀어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한 그 이유는 24기 옥순님 24기 때 이상으로 욕먹을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24기 옥순님 성향 자체가 방송에서 나오는 그 모습들 자체가 플러팅 하잖아요. 계속 막 작정하고 플러팅을 하잖아. 초반에는 재밌어. 처음 봤을 때는 저런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신기하게 보고 대단하게 보고 그럴 수 있는데 이게 두 번째 봤을 때는 좋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지복행에서 그나마 이미지가 상당히 좀 좋아졌잖아요. 지금 벙벙이가 자기적이고 인위적인 모습으로 이미지 메이킹하고 그 되도 않는 드립치고 하는 거 그런 거 보면서 내가 나는 서로 24기 때 내 자신을 돌아봤다. 나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미지가 간신히 좀 많이 좋아지고 괜찮아졌는데 이번에 사귀 나와가지고 다음 주 예고편 보니까 24기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러던데 좋을 수가 없죠. 구간애님께서 초딩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못되게 구는 방식이라고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 오늘 벙벙이가 자기가 그동안 옥순 씨를 긁은 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당화하고 합리하려고 했잖아요. 변명을 했잖아요. 벙벙이 나이가 30대 중반이에요. 더 계열받아. 30대 중반인 애가 나 마인드 초딩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더 열받아. 더 개 열받지 않아요? 아, 이게 말이야 방구야. 옥순이 좋아가지고 일부러 막 초딩들이 좋아하는 짝꿍 괴롭히는 것처럼 나도 누나한테 그렇게 했던 거라고 하는데 어쩌라고. 더 정 떨어지고 더 계열받아요. 안 하는 이만 못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세희 씨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벙벙이가 초딩은 아니라고. 초딩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지 벙벙이가 지금 나이가 30대 중반인데 나이가 한참 많으신 분이 그게 무슨 말이야. 벙벙이 장가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는 솔로나 나솔사기 안 나왔으면 갔을 것 같은데 이 나는 솔로나 나솔사기 지복행 나와가지고 많이 어려워진 것 같아요. 방송에 안 나왔으면 갔을 것 같아. 여자분들이 모르고 벙벙이가 그래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귀여운 면도 있고 하니까. 근데 방송에 나와서 제가 봤을 때는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복행 몽골편을 안 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2주 후에 다음 주가 이제 몽골편 끝이고 다다음 주에 몽골편 끝나고 새로운 또 지복행이 시작하는데 다다음 주에 시작하는 출연자 명단이 오늘 제 채팅에서 약간 나왔어요. 조색춘 그리고 4기 정숙 그리고 턱식이 백합 이렇게 두 커플이 다음 지복행 출연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2주 후부터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보시던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는데 잘 안 보시는 분들은 굳이 볼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몽골편 그래도 이제 좀 재밌어졌나? 드디어 별 봤나? 별은 되게 뭔가 볼만했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같이 봐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일주일 걸려서 기껏 가서 본 별이 완전 없었어. 별도 잘 안 보여. 강원도가 더 많이 보여. 그리고 오늘도 이동을 7시간 하고 이동하는 게 거의 30분이에요. 적당히 해야지. 정말 이번에 몽골편은 계속 그냥 이동하는 게 30분 그리고 되도 않는 드립치고 하는 게 벙벙이가 이상한 짓 하는 거 한 30분 그런 식이다 보니까 너무 몽골편은 망했죠. 이동만 하다 끝나. 이동만 하다가 오늘도 차로 이동을 9시간 했어요 여러분. 한 5시간만 해도 상상만 해도 어지럽잖아요. 자동차로 이동한다는 거. 근데 차로 이동을 9시간을 했어. 여태까지 나왔던 여행하는 프로그램 출연하는 일반인들 중에 거의 손꼽힐 정도로 고생을 한 분들인 것 같아요. 이번에 벙벙이랑 24기 옥수는 정말 고생 많이 한 출연자들인 것 같아. 물론 프라도 해외여행 나가면은 그렇게 막 편하지가 않긴 하잖아요. 근데 유독 몽골은 너무 힘들어 보였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힘들다고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정도로 많이 힘들어 보였어요. 여러분 저는 지복행에서 나오는 24기 옥수님의 모습이 진짜 24기 옥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 마음이 여리면서도 참을성도 있고 나름대로 또 생각도 많고 벙벙이하고 있을 때 모습이 진짜 24기 옥수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이 사계 때 나오는 근본 없는 플러팅은 이제 방송으로 내가 좀 얼굴도 알리고 싶고 잘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좀 과한 게 나올 뿐이고 좀 약간 인위적인 게 많이 끼어 있어서 그렇게 나오는 거고, 지복행은 너무 힘들었잖아. 원래 사람이 힘들 때 본 모습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24기 옥수님은 이게 본 모습인 것 같아. 그래서 24기 옥수님이 지복행에서 벙벙이는 이미지가 완전 박살났는데 24기 옥수님은 되게 좋아졌어. 저도 24기 옥수님이 이번 사계 솔로 민박에서 나오는 모습은 상당히 별론데 옛날에 24기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서 저분 또 저러네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지복행 몽골편에서는 많이 다시 보였던 점들이 많았죠. 포아님께서 어벙이는 사람이 너무 징그럽다, 사상도 이상하고, 나는 솔로 빌런들 보잖아요. 나는 솔로에서 빌런들 보면은 식사 예절이 완전 별로인 사람들이 빌런들이 많았어. 오늘 보니까 벙벙이도 식사 예절이 아주 그냥 별로야. 손으로 막 잡고, 옥순씨 그 햄버거 있잖아요. 햄버거 누가 뭐 시켰는지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벙벙이가 햄버거 빵을 되게 들쳐가지고 하더라고. 남의 햄버거 빵을 그렇게 막 만져? 남의 햄버거 빵 그렇게 막 만지는 거 처음 봤네. 그리고 선마테아처럼 포크 있잖아요. 포크로 감자 샐러드를, 옥순씨는 자기 먹을 만큼만 덜어가지고 깔끔하게 먹는데 벙벙이는 분명히 옥순이가 바로 앞에서 덜어 먹잖아요. 그럼 나도 덜어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벙벙이는 그거를 계속 그 포크로 감자 샐러드 거기다가 다 휘저 놓으니까, 지가 포크 빨던 거 더럽게 막 빨았던 거를 거기다가 해져 놓으니까 옥순씨가 표정 관리 안 되고 엄청 막 어우 더러워, 아우 얘 뭐야 하고 아예 그거 손도 안 대더라고. 물론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옥순씨가 예민하다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옥순씨 같은 사람이에요. 나도 안 먹어. 그건 예민한 게 아니라 벙벙이가 이상한 거지. 그 옥순씨가 쌀먹니 말씀처럼 털털해. 진짜 드물어. 다른 여자분도 보세요. 옛날에 22기 영숙님 기억나시죠? 22기 영숙님이었으면 벌써 벙벙이 몇 번 울었어.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라, 잔소리 엄청 듣고 후사리 엄청 먹고 야단 맞고 그래가지고 벙벙이 벌써 22기 영숙이랑 여행했으면은 멘탈이 가루가 될 정도로 그렇게 됐을 텐데, 옥순이다 보니까 옥순이가 그냥 다 넘어가주고 하다 보니까 벙벙이가 이렇게 한 거예요. 24기 옥순 vs 27 정수예요. 저는 24기 옥순. 근데 24기 옥순님이 원래 이런 사람이잖아. 원래 이러신 분인데 왜 이렇게 나솔사계나 그런 데서는 본인이 연기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본인이 그렇게 연기를 하고 그런지 모르겠어. 이런 모습 자체도 너무 매력이 있는데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 이 모습이 진짜 모습이잖아. 지복행에서의 모습이. 나솔사계에서의 모습은 좀 약간 연기하는 거고. 굳이 그렇게 컨셉을 안 해도 옥순님이 매력 있는 분인데 괜히 컨셉을 잡고 그렇게 많이 어그로 끌고 관종짓을 하니까 사람들한테 비난받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 자체로 충분히 매력적이신 분인데, 그리고 옥순이 캐릭터가 지복해서 나오는 이 모습들이 남자든 여자든 호불호가 없는 캐릭터야. 그렇지 않나요? 아니 남자든 여자든 여자분들도 24기 옥순이 좋아할걸? 지복해서 나오는 모습들 예민하지가 않잖아. 예민하지 않고 무던하잖아요. 옥순이가 그렇게 덩치가 큰가요? 근데 옥순씨가 크긴 커. 뭔가 골격이나 그런 게 덩치가 크긴 커요. 비비님께서 빵 빼고 먹는 취향이 아니고 분명 만져서 뺀 건데 미안해서 그렇게 말하고 일부러 빵 나머지도 안 먹은 것 같아요. 지복행에서의 옥수님의 모습은 상당히 무던하고 털털하고 매력있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쁜 척 하지 않고 여우짓 하지 않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한 모습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솔로 민박에서의 24기 옥수님의 모습은 그냥 컨셉 잡고 작정하고 나온 빌런. 그래서 저는 지복행에서의 모습이, 옥순씨의 모습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벙벙이 또한 지복행에서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여기 벙벙이는 너무 오늘 나름대로 옥순씨가 사진 계속 찍어주고 했잖아요. 사실 사진 찍어주는 것도 일이야. 귀찮거든. 남자친구 사진 찍어주는 것도 찍어주다 보면 짜증나는데 벙벙이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완전 그냥 계속 여행하는 내내 애같이 징징대고, 그래도 이제 벙벙이랑 마지막이니까 옥순씨 나름대로는 찍어주려고 한 것 같아요. 근데 기껏 찍어주는데 대충 찍는다고 하면서 계속 뭐라 그러고, 그리고 막 자기가 뭐 셀카 찍지 하면서 검사하고, 기분 정말 나쁘죠. 나는 나름대로 기껏 내가 찍어주는 건데 벙벙이 너를 배려해가지고 마음 약해져서 찍어주는 건데 벙벙이는 계속 대충 찍는다. 옥순아 너 지금 너 셀카 찍고 있지, 너 안 찍고 있지 하면서 확인하고, 얼마나 짜증나. 비비님께서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 벙벙이라고 하시는데, 사실 벙벙이가 24기 옥수님하고 뭐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 매너 있는 모습, 배려해주는 모습, 그런 것만 나와도 벙벙이가 욕먹을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몽골이라는 이 여행 환경 자체가 엄청 힘들기 때문에 그냥 무던하게 여행만 다녀왔어도 그냥 고생했다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비난을
많이 안 받았을 것 같은데 벙벙이는 너무 그냥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식습관도 그렇고 식사 애절도 그렇고 그냥 그 가치관이나 성격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다 벙벙이의 단점들이 드러난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했어. 계속 그 사진 제대로 안 찍는다고 징징대는데 그 보고 있는 제가 막 짜증나더라고요. 옥순이가 예전처럼 플러팅을 안 해서 영식이가 삔또상해서 막 나가는 거 아닌가요? 플러팅을 안 해서 막 나간다기보다는 그냥 벙벙이도 여행을 5박 7일 동안 5박 6일인가요? 일주일 동안 이제 몽골에서 고생하다 보니까 이분의 본 모습이 나온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욱하기도 하고 우기기도 하고 우기고 센스 없고 자기 말 맞다 그러고 그런 게 이제 벙벙이의 본 모습이라는 생각을 해요. 심지어 옥순이가 전 남친이 생각날 정도로 벙벙이가 싫음. 그러니까 얼마나 싫었길래 전 남친이 생각나? 이 벙벙이가 너무 의지도 안 되고 남자답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옥순씨가 전 남친 생각났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친은 그래도 의지도 되고 원래 남자친구랑 같이 여행하면은 남자친구 아니더라도 남자랑 같이 여행하면은 든든하고 의지가 되고 내가 모르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도움도 받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벙벙이는 그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옥순씨가 전 남친이 생각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손절에 대한 제 생각은 이 몽골이라는 곳에 가서 별을 보고 오는 경험을 잘 사람이 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사실 손절이라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너무 특별한 경험을 했어, 둘이 같이. 여행 자체는 고생하고 힘들고 행복하지 않고 그랬지만은 원래 이런 여행이 기억이 오래 남거든요. 말은 손절한다고 했지만은 실제로 그렇게 진짜 아예 차단해가지고 안 보고 사는 거는 아니지 않을까요? 솔로님께서 탁형 나수 본방에서도 남이 요리하는 거 손으로 막 건져 먹지 않았나요? 24기 영식이었나요? 컴퓨터 개발자 영식님이 요리하는 거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벙벙이가 자꾸 옆에서 이제 손으로 먹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벙벙이가 24기 정숙님하고 삼겹살 데이트였나? 그때 밥 먹을 때도 되게 지저분하게 먹고 그런 게 많았어. 근데 여러분 이게 식사예절, 무슨 식사예절,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는 거지 피곤하게 왜 그렇게 사냐 하는 거 있잖아요. 되게 예민해. 사람들이 그냥 대놓고 지적을 안 하고 말을 안 할 뿐이지 식사예절이 뭔가 지저분하게 먹고 더럽게 먹고 밥맛 떨어지게 먹는 사람들은 이거 좀 조심해야 돼요. 신경 써야 돼. 근데 정말 여기 24기 옥수님이 어지간하면은 방송이니까 옥수님도 이제 방송에서 자기 분량도 많이 나오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 날 밤에 둘이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 처음 봤어. 그러니까 완전 옥수님이 정 떨어지고 화도 나고 빨리 한국 가고 싶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벙벙이랑 얘기조차 나누고 싶지 않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옥수님도 이번에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 이미지도 많이 좋아지게끔 하고 연출적인 그런 것도 보여주고 싶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본인보다 훨씬 더 과한 진짜 찐 광기. 여기 벙벙이랑 같이 여행하다 보니까 옥수씨가 현타도 오고 진이 다 빠지지 않았나. 그리고 옥수님이 벙벙이랑 여행하면서 거울 치료라고 해야 되나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걸 상당히 많이 했어. 원래 여행할 때 여행이 즐겁잖아요. 자기 자신 돌아보거나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정말 개고생을 해야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러는데 옥수님은 이번 여행이 자기가 살면서 손에 꼽히는 개고생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인터뷰할 때마다 계속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더라고. 근데 여러분 진짜 동성끼리도 막 손으로 막 내가 먹으려고 하는 거 만지고 그러면은 그거 안 먹게 되거든요. 손이 더럽잖아. 근데 내가 전혀 마음에도 없고 한국 가면 손절하려고 하는 그런 벙벙이가 내 빵을 만졌어. 햄버거 빵을. 나도 안 먹어. 남자친구만 먹지. 여기 옥수님도 얘기했어요. 인터뷰할 때. 남자친구만 먹는다고. 근데 벙벙이는 남자친구도 아니고 상당히 나는 그거 더러워서 먹고 싶지 않았다고. 물론 옥수님이 착해가지고 벙벙이한테 빵을 안 먹기 때문에 빼놓는 거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누가 봐도 그 상황상 벙벙이가 만진 거 그거 먹기 싫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먹은 거죠 뭐. 아까 제가 본방 같이 보기 할 때 투표를 했었는데 벙벙이랑 같이 여행하면은 벙벙이를 손절한다 안 한다 이거 투표했었거든요. 여기 투표해보니까 손절한다가 거의 80% 가까이 나왔어요. 80% 가까이. 대부분 이게 벙벙이랑 같이 여행을 하게 되면은 벙벙이가 악의가 없고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아.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악의가 없고 나쁜 사람이 아닌데도 이렇게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불쾌감을 준다는 게 더 문제로 볼 수도 있거든요. 악의 없이 상대방한테 민폐 끼치는 사람들이 더 무서워. 일부러 상대방을 괴롭히고 해코지 하는 사람들도 짜증나지만은 이렇게 벙벙이처럼 내가 뭘 잘못하는지 몰라. 나는 그냥 나 하는 대로 하는 거야. 내가 먹던 거 포크 쪽 빨면서 내가 내 침 묻은 포크로 다 같이 먹는 거 감자 샐러드 막 해짓고 이게 문제인지 몰라. 오히려 모르고 하기 때문에 더 이게 뭐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더 이렇게 심각하다는 거죠. 사람을 슬슬 약 올리고 얍삽이 하는 게 기분 나빠요. 그쵸. 약간 벙벙이가 은근히 계속 긁습니다. 옥수님한테. 오늘도 옥수님한테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기껏 사진 다 찍어주고 있는데 옥수님한테 옥수는 100%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니까 내가 셀카를 찍겠다. 이게 옥순 씨한테 했던 벙벙이 멘트였어요. 옥순이 기껏 자기 사진도 안 찍고 벙벙이 사진 계속 찍어줬는데 벙벙이가
옥순이가 사진 찍어주는 거 못 믿겠대. 그러면서 자기 핸드폰 꺼내가지고 자기 셀카 찍더라고. 나는 그 멘트 듣는 순간 그 다음부터 아예 안 찍어. 그 다음부터 사진 찍어주는 거 아예 끝. 근데 옥순씨 착하긴 착해 여러분들. 지복해서 나오는 모습들 보면은 어차피 여행 마지막 날이니까 이 짜증이 완전 몰려가지고 벙벙이가 그렇게 했을 때 짜증도 많이 내고 해달라는 거 하나도 안 해줄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해줄 거 다 해주더라고. 아마 벙벙이가 옥순이보다 5살 어리지 않나요? 벙벙이가 옥순이보다 4살인가 5살 어릴 거예요. 저는 벙벙이가 남자랑 한번 여행 가봤으면 좋겠어. 식습관 순수와 벙벙이 vs 선마태야 누가 더 우위냐고요? 근데 여러분 선마태야는 사실 정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식습관 순수학으로는 거의 뭐랄까 원피스로 치면은 원피스 최종 보스 같은 느낌이야. 벙벙이가 24기 때 먹을 때 손으로 짚고 삼겹살 먹을 때도 지저분하게 먹고 뭐 이런저런 지저분한 모습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선마태야를 비빌 수 없어요. 쌀머니께서 선마태야는 노력은 했다. 근데 벙벙이는 아예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선마태야가 노력하는 척하는 게 더 열받아. 노력한다고 하면서 결국 안 고쳐. 아니 애초에 고칠게라고 말을 하지 말던가 노력해보겠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분명히 내가 주의할게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저녁에 먹을 때 또 깽가리 치고 있어. 미치고 팔짝 뛰지. 그 노력하는 척 한다는 게 더 열받아요. 버터나이프 빨지 말라고 했는데 아 맞다 버터나이프 쪽 빨지 말아야지 안 빨게 했는데 그 마지막에 너 또 빨잖아. 난 그런 게 다 열받는 거야. 차라리 노력한다는 얘기 안 하면 모르는데. 그래서 벙벙이랑 선마태야를 비교해도 선마태야가 정점이다. 식사의 계절 순수 악으로는 선마태야가 정점이 있습니다. 벙벙이가 차라리 지복행 안 찍었으면은 다른 유튜브 채널에 나와가지고 합방도 하고 그런 모습으로는 되게 유쾌하고 재밌는 그런 출연자였거든요. 근데 지복행 나와가지고 벙벙이는 완전 이미지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완전히. 그래서 저는 옥순씨가 벙벙이 손절하겠다는 게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공감됐어요 여러분. 옥순씨가 손절할 만했다. 그리고 옥순씨가 보면은 MBTI가 ISTP랑 거의 비슷하신 것 같아요. ISTP 특징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옥순씨 MBTI가 ISTP신 것 같은데 그 성향이 이 벙벙이랑 이렇게 고생하면서 몽골 여행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 같아. 아무튼 여러분들 지복행이 이렇게 끝났어요. 몽골 편이 상당히 노잼이었는데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노잼이었지만은 벙벙이랑 옥순이 입장에서는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을 하고 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결말이 손절 엔딩이라 가지고 아쉽긴 하지만은 그래도 이 추억을 못 잊지 않을까. 한 번 이동하면은 기본 7시간 이상 차 타고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몸이 막 기억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몽골 편은 사실상 몽골을 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 그런 느낌이었어요. 첫 번째는 씻기가 불편하고 두 번째는 화장실 불편하고 세 번째는 날씨 자체가 별로고 네 번째는 볼 곳도 없고 다섯 번째는 이동 거리가 무슨 하루에 기본 7시간 8시간 이상 차로 이동해야 되고 그리고 또 먹는 것도 안 맞고 그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아 여행 가면 안 되는 나라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벙벙이랑 옥순씨가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별 보러 간 거라면서 별도 비수기였다는 거가 왜 간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별이라도 몇 시간을 걸려가지고 막 수십 시간 걸려가지고 별 보러 왔잖아요. 별이라도 잘 봤으면 모르는데 별도 뭐 없어. 비수기래. 왜 온 거야? 재미도 없고 별도 못 보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오직 고생만 남는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나수사계에서 자기소개할 때 대학원생 포기하고 5년간 준비했다는데 잘 안 됐다는 게 사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무슨 연예인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걸 하지 않았을까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방송에 나오는 어떤 일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준비도 많이 하고 해본 것 같은데 그게 다 안 돼가지고 다시 복귀했다. 아무튼 벙벙이가 여기 방송 마치고 한 거 읽어드릴게요. 방송 후기. 몽골에서 6박 7일 여정의 방송이 끝났네요. 제가 너무 의욕만 앞섰나 봅니다. 제 모습 부족함이 많았죠. 광활한 자연 속에서 지지고 볶았던 시간들이 좋은 경험으로 남았습니다. 못난 모습에도 끝까지 함께해주고 웃어주고 인내해주셨던 옥순 누나한테 진심으로 고맙고 사막에서 고생 많았던 제작진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행히 누나가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됐네요. 손절 안 되겠대요 여러분.